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상을 향한 레이싱 2014 카트라이더 배틀로얄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캐스터 성승원입니다. 해설위원 정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대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와 이제 지지난주 이제 경기들이 계속 흘러가면서 전반적으로 리그가 활기를 찾고 있는데 그 중심에는 사실상 에이스 결정전이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스 결정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들의 그 선수들이 단번에 스타로 도약하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이 정도면 징크스가 아니라 저주라고 불러도 좋을 정도로 기존 선수들이 줄줄이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네. 유영혁이 무너졌고 장진영 무너졌고 김승래 무너졌습니다. 조성재 하나 남았어요. 오늘이 그날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에이스 결정전이 가지고 있는 이 단판의 묘미라는 것이 이번 시즌 그 팬들의 마음을 뜨겁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만큼 오늘도 에이스 결정전에 누가 등장하게 될지도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사실 그 애결에서 보면은 지금 애결의 종결자라고 불릴 만한 선수죠. 이재인 선수가 지금 신인급 선수들 중에서 가장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네. 과연 오늘 경기하는 오늘의 조에서는 또 어떤 신인급 선수가 또 발군의 기량을 보여줄지 지켜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번 시즌 그 조별 풀리그 방식으로 초반에 단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현재 상황을 이어서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그룹 A와 그룹 B의 경기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룹 B에서는 유베이스 알스타즈가 2승을 기록한 채 선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6승 중에 절반 이상이 에이스 결정전에서 승부가 났다는 데 그 의미가 있고요. 역시 오늘은 그룹 A에서 1승씩인 팀, 1패씩인 팀이 맞붙게 되겠습니다. 아트라스 BX, 부스터범스 이 두 팀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참가한 두 팀을 잡아내면서 이번 시즌을 자신의 팀의 것으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사실 지난 시즌에 인제레이싱과 CJ레이싱은 참가를 했었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좀 경기를 이끌지 않을까 했었는데 오히려 지금 처음 출전한 팀들에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의외의 결과들이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 경기 그래서 지난주와 비슷한 구도가 완성이 됐습니다. 1패를 가지고 있는 팀들과 1승을 가지고 있는 팀들 간의 경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00만 원의 페널티 그리고 플러스 100만 원의 어드밴티지를 가진 팀들 간의 경기고 오늘 만약 2패로 떨어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별리그에서 상위 라운드 진출은 조금 어렵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자, 경기를 즐기는 네 팀이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팀들을 지금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CJ레이싱, 인제레이싱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먼저 CJ레이싱을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화선 팀장과 안도영 매니저, 유영혁, 이준성, 김선호 스피드전 선수와 심기훈 아이템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CJ레이싱을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에게는 골드 프레젠 단계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좋아. 일단 좋은 후보군은 선정이 됐습니다. 이겨야 가져가실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 지난번 경기에서 뭐 허망에 무너지는 그런 장면은 아니었습니다만 조금 좀 모자랐거든요. 역시 스피드전에서 유영혁 선수의 부진이 조금 문제가 됐을 것이고 오늘 유영혁 선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중하고 상당히 긴장한 모습이네요. 자, 이어서 박수가 필요한 팀입니다. 박수와 함께 만나볼 팀 인제레이싱입니다. 자, 김동훈 팀장과 엄자 매니저, 문민기, 손창익, 황선민 스피드전 선수와 조다운 아이템전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환호성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잘 안 열리는 겁니다. 코인인가요? 잘 안 열리는데요. 이번에도 골드 프렌트 장자. 자, 이제 어떤 아이템인지는 결과가 나왔는데 근데 다시 해야 되죠. 그렇죠. 같은 거니까. 그거 말고요. 네, 이제 새로운 것들을 다시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동일한 새로운 거요. 아이템이라서. 다시 보여달라는 게 아니라 네. 볼까요, 이번엔? RP 100%. 100% 카드 3일. 네. 안타까움에 약간 소리가 나왔는데. 옆에 서 있는 문민기 선수의 표정을 보면 이 아이템이 어느 정도 레벨인지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실상 그 김동훈 팀장이 지난 시즌에 뭔가 좀 끈끈함을 유지했었던 선수들과 같이 경기를 좀 펼쳤었는데 약간 좀 아쉬웠었죠. 그렇죠. 의리로 이루어진 팀이고 그만큼 굉장히 서로 끈끈하게 했는데 아쉽게도 에이스 결정전에서 문민기 선수가 좀 무너지면서 1패를 안게 됐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 만큼 오늘에 대한 그 준비도 더 마음 자세가 다를 것 같고 유영혁 선수도 완벽함만 보여준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본인들도 좀 알고 있는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욕심을 부릴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특히나 1차 1번 시드로 CJ레이싱에 합류한 유영혁 선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아이템전과 두 번째 서포트를 내주는 스피드전 멤버가 마지막 지명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스피드전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선수들 한 명씩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CJ레이싱 심기훈 선수입니다. CJ레이싱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스피드전이 유영혁 선수가 있기 때문에 좀 세고 아이템전이 약하지 않을까 했는데 의외로 지난 경기에서
아이템전을 더 수월하게 가져갔고 스피드전이 잘 안 됐었거든요. 그 중심에는 그래도 심기훈 선수가 동생들을 좀 다독이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온 게 아닌가라는 또 생각이 들고요. 자, 바로 이 심기훈 선수의 존재 때문에 유영혁이 조금만 살아나도 분위기를 잘 수 있는 팀이 바로 CJ 레이싱 되겠는데 네. 김선호 역시 3차 1순위인 만큼 자신의 것을 준비해야 되는데 애벌레를 탑니다. 오늘 아이템전에서 애벌레를 리그 처음으로 공개를 하게 될 텐데 애벌레 굉장히 스크너와 비슷하면서 또 바나나를 밟았을 때 부스터가 나오는 아주 재밌는 발이죠. 자, 그리고 가장 독보적인 중압감과 그리고 존재감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성적을 보였던 유영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영혁 선수가 경기 전에 이제 어느 정도 경력도 됐기 때문에 대기실에서 뭐 형들과 장난도 많이 치고 저랑도 장난을 많이 치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계속 표정이 어두웠어요. 오늘도 혹시나 또 에이스 결정전 가면 어떡하지? 유영혁이 에이스 결정전 가면 어떡하지라는 그런 지금 좀 불안감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징크스가 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준성도 그 뒤를 받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유영혁 선수의 그런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선 역시 뉴 마라톤 S를 타는 바로 이 선수 이준성 선수가 초반 스타트 라인에서 굉장히 많이 상대의 플레이를 흔들어줘야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자신의 역할이 확실히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CJ 레이싱을 응원하시는 분은 그 지난번에는 충분한 그 기쁨을 만족하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제 레이싱을 만나보겠습니다. 조다운 선수입니다. 네, 조다운 선수 같은 경우는 아이템전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지금 탑스카트의 뉴 마라톤 S가 보이지 않습니까? 그만큼 아이템전 유저로 올라왔지만 스피드전도 자신이 있어하는 선수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장준영 선수가 이미 그런 장면들을 많이 선보인 만큼 조다운 선수도 충분히 욕심을 부려볼 만한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어서 손창익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유버스 폭파 준비 완료. 예, 좋은데요. 요즘 CJ를 상대하는 선수들에게는 확실한 컨셉이 있어요. 이렇게 우선 유영혁만 끌어내리면은 다른 선수들은 오히려 좀 별 볼 일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유영혁 선수가 그만큼 어떻게 보면은 본인도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유버스가 아니라 사실은 그 기차의 기관차 같은 느낌이거든요. 기관차만 폭파시키면 뒤에는 줄줄이 다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자, 황성민 선수가 이어서 기다립니다. 네, 황선민 선수 같은 경우는 물론 코트9을 타지 않았지만 지난 경기에서 인제 레이싱이 생각보다 스피드전이 굉장히 강하다라는 그런 지금 얘기가 돌고 있는 게 이 황성민 선수가 좀 중심에서 중심 역할을 잘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항상 표정을 감추지 못하는 문민기 선수 역시 1차 2순위 드래프트로 팀에 합류했습니다. 사실상 인제레이싱 팀에서 문민기 선수가 상대방의 유영혁 선수와 함께 싸움을 벌여줘야 되거든요. 거기다 양팀 모두 아이템전 선수가 다른 팀에 비해서 특출나게 잘하는 선수들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스피드전에서 결판이 날 겁니다. 1세트가 굉장히 중요해졌어요. 자, 스피드 매치부터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1세트 양팀 6명의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지금부터 박수 함께 경기 만나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일단 이 지역 이 코스 레코드는 장진영 선수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번의 사고 구간에 모든 것이 다 걸려있는 트랙이 되겠습니다. 자, 유영 선수가 먼저 치고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황선민이 뒤를 추격하고 있는 가운데 문민기가 삽입과. 네. 물론 유영혁 선수가 굉장히 경험이 많은 선수라서 처음부터 실수. 약간의 팀킬성이긴 했지만 미들라인에서 분명히 CJ도 사고가 있었어요. 근데 유영혁 선수가 요즘 어떻게 보면 에이스 결정전에서도 굉장히 역전을 당하면서 지는 경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상당히 뒤에 누군가 쫓아오면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 또 한 번 승부가 여기서 되겠는데요. 안쪽 문민기가 밀어버립니다. 문민기. 이게 자. 유영혁 선수가 결코 라인을 잘 간 게 아니에요. 이건 문민기 선수가 잘 갔고 유영혁 선수가 좀 흔들렸다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문민기의 그 자신감이 눈에 띄는 그런 레인이었습니다. 예, 반대로 두 번째 랩 파이널 랩에 돌입을 하면 유영혁 선수가 다시 한번 문민기 선수를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런데 유영혁 선수 위험 구간 가기 전에 먼저 역전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유영 선수 이제 몸싸움을 벌이면서 이준성 선수를 위쪽으로 끌어올리고 있는데요. 자, 지금 뭐 문민기 선수와 유영혁 선수는 아무래도 같은 코트9이기 때문에 몸싸움을 계속 벌일 수밖에 없고. 문민기 밀렸고 황선민 선수가 3위까지. 역시나. 2위 이준성의 커버. 방금 전에 이 몸싸움은 정말 대단한 몸싸움이었습니다. 상대방의 라인을 완전히 막아놓고 자신의 여유, 분량을 남기는 아주 좋은 코너링이었어요. 자, 유영혁이 충분히 위쪽으로 달려갈 수 있게 이준성의 역할이 자, 굉장히 이렇게 좋습니다. 되면 아무래도 황선민 선수가 따라가기에는 코트9이 아니기 때문에 좀 역부족인 모습이 보이고 이거 오히려 이준성 선수에게 잡힐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문민기가 올라. 밀렸죠. 네,
네, 역시 이준석 선수가 무리하게 싸움을 걸지 않고 황선민 선수와 함께 라인을 유지를 해줬던 것, 승리를 유지를 해줬던 것이 굉장히 황선민 완전 밀렸고 유영혁 그대로 들어올 듯 그대로 1위로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이준상의 2위. 역시나 괜히 유버스라고 불리는 게 아니죠. 거의 한두 번 역전을 당하기도 했었지만 충분히 마지막에 라인 싸움하면서 바로 역전하는 모습도 나왔고요. 네, 거기다가 사고 회복 능력이라는 것이 이렇게 발견이 되는 겁니다. 유영혁 선수는 사고를 다수 겪었지만 1위로 들어왔고 사고를 겪었던 상대방 에이스인 문민기 선수는 이번에 6위로 들어왔어요. 최하위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 사고 회복 능력을 에이스들이 잡아주지 못한다면 스피드전에서 절대 합산 점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사실 황선민과 문민기가 초반에 그 분위기를 만들어 줬었는데 결국은 마지막에 오히려 6위를 차지했다는 것. 마지막 그 집중력의 그 부재가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뭐 잘했던 유영혁 선수에겐 당연히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이 아무래도 신인급인 문민기 선수도 지난 에이스 결정전에서 한번 무너지고 난 이후에 좀 자신감을 잃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감 있는 주행은 아니었습니다. 자, 유영혁이 아직 미쳐 날뛰기 위해서 몇 개의 트랙들을 더 선점해야 할 것 같은데 그 분위기는 현재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한 경기 뛰면서 1킬밖에 못했거든요. 조금 더 킬수를 늘려나가야겠죠. 자,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적 숨겨진 보물이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입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바로 이 지역 아트라스 BS의 정현우 선수가 코스 레코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아직까지는 아무래도 3대3에서 굳이 마라톤으로 치고 나가기보다는 마라톤을 사용하지 않고 몸싸움 위주의 카트바디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자, 유영혁이 위쪽으로 치고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세 명의 선수가 중위권. 네, 세 번의 사고관이 킬성을 안 조심해야 돼요. 주죠. 자, 첫 번째 사고관입니다. 자, 문민기가 욕심을 좀 많이 부리는데요. 안쪽에서 밀면서 이준석. 이게 인제 레이싱이 너무 붙어가면서 서로 너무 눈치 보다 보니까 이거는 유영혁을 멀리 보내줘버린 꼴이 돼버렸어요. 자, 이준석과 문민기가 중앙에서 이제 몸싸움을 하고 있고 유영혁은 위쪽으로 많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황선민 선수가 바로 2위입니다. 네, 이대로라면 바디 성능이 월등한 유영혁 선수 사고 없이 빠져나갈 두 번째 사고 구간을 빠져나갈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뭔가 좀 지저분하게 만들어줄 필요가 있는데 유영혁 근처를 일단 황선민 선수가 좀처럼 보기가 좀 어려워 저는 보입니다. 좀 이런 생각도 드네요. 인제 레이싱이 오히려 마라톤 카트바디를 사용하면서 초반에 치고 나간 이후에 다가오는 유영혁 선수를 끌고 내려가는 전략은 어땠을까? 네. 이거 오히려 유영혁 선수가 스타트를 한번 치고 나가니까 잡히질 않거든요. 자, 독주를 치고 오는 유영혁 선수 일단은 3위와 4위와의 격차가 좀 벌어집니다. 예, 격차가 좀 많이 벌어졌고 유영혁 선수는 이제 뒤에 선수들 생각하지 말고 본인이 빨리 나가서 어차피 손창희 선수와 문민기 선수가 올리고 라인이 조심 못한대요 유영혁. 야, 그래도 유영혁이 노련하게 이거는 계속 흔들릴 수 있었는데 제대로 들어주네요. 이것은 정말 황선민 선수 입장에서 아깝겠네요. 차라리 조금 더 거리만 유지해서 가다가 사고 구간에서 승부를 한번 보는 게 낫지 않았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황선민 선수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은 또 괜찮았을 수도 있는 게 성공만 했으면 괜찮았거든요. 유영혁 선수가 실수를 좀 하면서 감속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들어가려고 했는데 결코 쉽게 그런 라인을 내줄 만한 선수가 아닙니다. 두 선수 모두 약간의 실수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실수 끝에 유영혁이 생존했고 바로 이 지역에서 뭔가 문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근처에 붙어주는 선수가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유영혁 선수는 안전하게 들어가고 마지막 6위가 리타이어까지도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 역할을 인제 레이싱에서 당연히 문민기 선수가 포튼 라인을 탔기 때문에 해줘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자, 코스 레코드가 2분 5초인데 그대로 유영혁 선수가 2분 4초대에 들어왔습니다. 네, 그리고 1, 3, 5위로 들어오게 된다면 승부는 끝이 났고요. 자, 차이점은 이겁니다. 유영혁 선수가 지난 경기와는 다르게 굉장히 진중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경기를 하고 있고 무리를 하기보다는 사고가 났을 때 빠르게 사고를 회복하는 능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거든요. 2위와의 1초 이상의 차이를 좀 벌려놨었고 2분 4초 25로 코스 레코드를 새롭게 갈아치우고 있는 유영혁 선수입니다. 이런 경기 오랜만에 보는 것 같죠? 좀 치고 나간 이후에 거의 역전당할 틈을 주지 않은 그런 경기 정말 오랜만에 볼 정도로 유영혁 선수 지난 경기에서 졌던 것 때문에 그럴까 이 악물고 게임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실질적인 그런 장면들을 망가뜨리기 위해서는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쫓아갈 수 있을 만한 카트바디를 가지고 있는 선수의 역할이 중요한 대신 문민기가 좀처럼 중하위권에 좀 머물고 있는 현재의 상황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거기다 이제 1세트 3라운드 접어들면서 4대4로 변환이 되거든요. 4대4로 변환이 됐을 때 아이템돈 선수가 달려들면서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1세트에서 굉장히 중요한 승부의 분수령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유영혁의 이 질주 지금 현재
이 경기장에서 그 유튜브 또 관계자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보고 계신 상황이 되겠는데 네. 이 경기를 만끽할 수 있도록 유영혁이 계속해서 멋진 장면들을 팬들과 많은 분들께 선사를 하고 있습니다. 카프라이더가 정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어지는 드래곤 비치 해변 드라이브입니다.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현재까지의 경기 중에 가장 스피드전다운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번 경기네요. 유영혁의 움직임들을 좀 더 낚아채 줘야 되는 네. 나머지 선수들인데요. 이번에 유영혁 선수 봐야죠. 지금까지는 치고 나갔을 때 주행 능력을 보여줬는데 이제는 또 어떻게 이 앞에 선수들을 다 뚫고 갈 것인가 유영혁 선수에게 숙제라고 할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문민기가 오랜만에 위쪽으로 좀 올라가나 싶었습니다만 일단 1위를 현재 가지고 있는 가운데 이준성과 1위 쟁탈전. 뚫고 가요. 가운데. 근데 너무 지금 중앙에서 유영혁. 샌드위치거든요 지금. 자, 뒤쪽에 밀어줍니다. 뒤쪽에 네. 이준성이 밀어줍니다. 다행인 것은 유영혁 선수가 조금 넓게 돌아주고 있어요. 충분히 여유 공간을 남기고 코너링을 돌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황선민 선수가 좋네요. 황선민 선수 사실 그렇게 라인 가면은 잘못하면 사고 나면서 자신도 좀 떨어질 수가 있었는데 약간 무리한 듯한 라인을 타면서 유영혁 선수가 계속 됐고요. 이준성이 일단 막혔고 유영혁이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한번 파고들 준비. 다시 한번 황선민이 커버하면서 자, 황민성을 위쪽으로 달려나가게 만듭니다. 이제 두 번째는 들어가면서 선수들의 빌드가 점프 이후에 달리는지를 한번 봐야겠습니다. 유영혁이 사고. 이거는 자, 그 위로 김선우 선수가 위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블루가 강세. 저는 오늘 인제레이싱의 황선민 선수 굉장히 칭찬해주고 싶어요. 코트9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상위권에서 싸우는 힘들거든요. 그래도 굉장히 지금 잘 보여주면서 이번 트랙 잡아낼 수 있을 것 같이 가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한 5중 추돌 사고 아니면 회복이 어렵습니다. 너무 뒤쪽으로 유영 선수와 신기훈 선수가 떨어져 있으니까요. 유영혁이 뒤쪽으로 천천히 올라오는데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유영혁이 여기까지 올라옵니다. 유영혁. 이 트랙 같은 경우는 감속되는 구간들이 많아서 유영혁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구간에서 한 번 정도 실수했던 적은 있어서 여기서 황선민 1위, 유영혁 2위, 조다 밀립니다. 뒤쪽 황선민까지 돼요. 충분히 닿습니다. 이게 될 것 같거든요. 유영혁 안쪽, 황선민 바깥쪽. 황선민 안쪽 유영혁 그대로 안쪽으로 파고들면서 1위로 들어옵니다. 이야 134 결국엔 김선우 선수와 이준성 선수까지 합류를 하면서 이게 진짜 유머스죠. 야, 이게 확실히 유영혁 선수가 물론 카트바디가 코트9이어서 이렇게 역전도 쉽게 할 수 있었던 거지만 이거는 지금까지 그런 노련함이 없으면 앞에 선수들 한 명 제끼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바디가 이상 아니죠. 바디가 잘 돼서 그렇죠. 바디가 좋아서 하는 게 아니라 유영혁이라서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번 리그에서 이 정도로 하위권에서 1위까지 치고 가는 역주는 이번이 처음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되면 유영혁 선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트랙을 모두 1위로 마크하면서 CJ가 그냥 끝내버렸습니다. 유영혁 선수 이러면 오늘 괜히 경기 전에 긴장하고 했던 게 정말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했고 좀 인제레이싱으로서는 아쉬웠던 게 스피드전 굉장히 우세할 것이다. 오히려 이런 좀 평가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유영혁 한 명한테 무너진 것 같아요. 네.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CJ 레이싱 입장에서는 이 기세를 이어가고 싶겠지만 인제 레이싱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아이템전을 잡아서 꾸역꾸역 에이스 결정전으로 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유영혁의 트라우마로 다시 한번 발목을 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여러 개의 트랙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달려나가는 현재의 환경에서 유영혁의 이런 돌진을 막을 만한 선수가 잘 눈에 띄지 않고 있습니다. 그만큼 첫 번째 세트 스피드전에서 CJ 레이싱의 압승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인제레이싱이 더 어두워질 수가 있는 게 지난 경기에서 CJ 레이싱은 아이템전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고 인제레이싱은 반대로 아이템전에서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거는 팀장님들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굉장히 부담도 많이 될 거고요. 또 선수들이 이렇게까지 역주를 보여주고 3대0으로 승리를 했는데 CJ 레이싱 입장에서 팀장과 매니저가 나가서 지게 된다면 흐름이 또 끊겨버릴 수 있거든요. 아마 굉장히 긴장이 많이 될 겁니다. 일단은 팀장과 매니저전 2대2 경기 내에서도 한 2주 만에 선수들뿐만 아니라 감독들, 팀장들, 그 매니저들의 전반적인 실력들도 올라간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정도 맞췄을지 사실상 안도현 매니저는 어느 정도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이화선 팀장의 일단 선전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겠고 네. 반대편에 인제레이싱 같은 경우는 김동훈 팀장은 어느 정도 모습이 있었는데요. 레이서 모델 메카닉. 네. 여러 가지 그 함축된 의미를 한번 담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계시는데요. 자, 인제레이싱은 먼저 엄지아 매니저와 김동훈 팀장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알 수가 없는 게 지금 현재 팀장님들 이 팀장전에서
지난 경기에선 다 이겼거든요, 양 팀 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에서는 어떤 팀이 유리할지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일단은 김동훈 팀장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에서도 아이템전 경기를 치러왔고요. 이제 2시즌째니까 아무래도 원래부터 카트에 대한 좀 재능도 있고 김동훈 팀장이 굉장히 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호흡이에요. 어차피 2대2로 했을 때 지난주에 보여줬던 그 류지의 매니저의 뒤 후반부 갖고 놀기 굉장히 농락하는 듯한 플레이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차피 호흡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김동훈 팀장이 굉장히 자신감이 넘치는 게 이거 4강 올라가서 류지의 매니저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말을 할 정도로 굉장히 2대2 아이템전에서 자신 있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것들을 보여주었고 성적으로도 좀 만들어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많은 팬들이 자신의 팀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경기를 또 응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통의 강호인 카트의 유명 길드죠. 그렇죠. 마하 길드를 홍보를 해주고 계시네요. 인제레이싱의 손창희 선수가 마하 길드라서 잘했으면 좋겠는데 현재 응원의 기운은 아직까지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자, 팀장전 2대2 경기가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CJ레이싱과 인제레이싱의 경기 박수와 함께 2세트 첫 번째 트랙을 만나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약간 일부러 안노영 매니저가 좀 늦게 출발한 느낌이 있습니다. 똑똑한 거예요. 사실 아이템전에서 굳이 이렇게 새롭게 어디 지름길로 가는 구간이 없는 데서는 빨리 갈 필요는 없거든요. 그리고 시계탑에서 이 동구간명주로 트랙이 변경이 되면서 역시나 마지막 피니시 라인을 통과할 때까지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굉장히 박진감 넘치는 아이템전이 펼쳐지고 있거든요. 근데 초반에 그 1위권이 좀 격차를 좀 많이 벌리고 있습니다. 지금 김동은 팀장의 역시 레이싱은 지난 시즌에 이어서 이번에도 역시 인상 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김동훈 팀장이 아이템전을 잘한다기보다 스피드 능력이 뛰어나요. 그렇죠. 때문에 지금 압도적으로 좀 계속 나오는 거죠. 한번 묶어놓고 그 사이에 위쪽에 안도영 선수가 좀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차이는 있습니다. 일단 아이템 자체가 지금 공격형 혹은 방어형으로 유리한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부스터가 하나 붙었네요. 서로 주고받아요. 안동 매니저가 8일 달리니까 김동훈 팀장도 역시나 우주선을 사용하면서 나랑 같이 가자. 서로 계속 끌어내리고 올라가고 하고 있습니다. 참 약간 1위 싸움 좀 치열한 가운데 1위가 가장 중요한 아이템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막판에 자석을 이용한 역전 플레이를 노릴 수 있기 때문에 김동훈 팀장도 지금 부스터를 잘 아껴놓고 있고요. 이제 사용했네요. 안동현 팀장도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이상하게 김동훈 팀장이 갔던 라인으로만 가면서 아이템전을 일부러 안 먹는 건지 그게 좀 아쉽네요. 자, 양 선수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그 라인 자체가 거의 이제 비슷한 느낌인데요. 미사일. 자, 맞출 수 있을 것인지. 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도현 선수 뒤쪽에서 일단 실드가 있는데 애매하거든요. 약간 안 보이고 묶였고 방을 나서면서 위쪽으로 올라갑니다. 김동훈. 자, 그리고 실드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요. 조금 빨랐어요. 딱 좋죠 지금. 뒤에 멀어요. 파리. 한 번 더 실드. 그대로 김동훈 팀장이 들어올 듯 뒤쪽에 여유롭게 들어오면서 이번에는 김동훈 팀장과 엄지아 매니저 인제레이싱이 먼저 첫 번째 세트를 따냅니다. 예상과는 다르게 2대2의 팀전 양상이라기보다는 각계전투 양상이 됐는데 마지막에 물파리 한 방이 김동훈 팀장을 살렸습니다. 그 타이밍에서 사실 실드가 없었더라면 천사도 없었기 때문에 잡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각축전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김동훈 팀장의 마지막 실드는 정말 신의 한 수였네요. 그렇습니다. 이어서 팀장 같은 경우는 뭔가 준비한 것처럼 잘 안 풀렸다는 경기 때문에 아쉬워하는 모습이고 인제 쪽은 지금 분위기가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이제 한시름 났다라는 표정이고요. 분명히 3대0으로 1세트를 패배를 했기 때문에 2세트에서 아이템전을 먼저 한 라운드를 잡고 시작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겠죠. 오늘 경기에서 첫 번째 승리입니다. 첫 번째 트랙을 잡아냈고 반면에 표정이 좀 굉장히 좀 아쉬워하는 표정 좀 안도영 매니저가 되겠거든요. 아무래도 이 팀장 CJ 입장에서는 지금 좀 아이템전을 따가지 못하더라도 지난 경기 때 워낙 잘했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라고 할 만한 상황이고 인제레이싱 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말 다행이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들이 좀 잘하자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금 계기를 마련한 겁니다. 자, 아이템전은 바로 이제 심기훈 선수, 이 조다운 선수, 이 두 명의 선수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스피드전에서는 이 두 명의 선수 모두 뭐 한 번밖에 돌지 못했습니다만 자, 하위권에 처지면서 1세트를 마감을 했었습니다. 네, 역시 아이템전은 팀워크가 중요하지만 또 위급 상황에서는 개인의 역량으로 1위를 해서 경기를 끝내버릴 수가 있는 것이 아이템전의 시스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템전을 준비해서 올라온 선수들이 어떤 경기력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자, 그리고 이 아이템전은 이제 공식의 시즌 안에 녹아든 그런 상황이 길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수들이 많은 전략들을 연구하고 또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것들 한번 등장할 때마다 더 많은 전략적인 것들을 보여줄 때마다 분명히 승리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선수들이 항상 뭐 백호, 호랑이, 파라오, 탱크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계속 똑같이만 타고 있거든요. 이 상황에서 좀 선수들이 어떤 다른 전략을 좀 준비해왔더라면 그것이 좀 먹힐 수도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또 드리고 싶거든요. 이건 좀 오래 잡았으면 좋겠네요. 네. 김대경과 정준 그리고 성승호는 꽃미남이다. 이거 네이버 각각 다른 거 아니겠죠? 100%, 80%, 50%. 정준의 쉼표가 하나 있어요. 지금 보이지 않는 쉼표가. 네. 어떤 느낌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아이템전 경기 준비를 서서히 마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선수들 특히나 지금 스피드전에서 너무나도 압도적으로 CJ 레이싱이 승리를 지금 따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인제 레이싱의 지금 1세트 승리가 굉장히 소중한 그런 느낌이 되겠고 특히나 대부분의 팀들이 선택하고 있는 광산 뽀글뽀글 용암물 같은 경우는 그만큼 선수들이 준비한 것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트레이거든요. 그렇죠. 특히나 또 광산 같은 경우에 워낙에 위험하고 프리어그. 누가 옆에서 안 해주나요? 왜죠? 왜 그래야 하죠? 네, 프리로 외면하고 있는데요. 네. 네. 좋은 모습이네요. 매주 뭔가 열심히 준비해와요. 뒤에 이동민 선수가 앉아 있는데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요. 입만 보이는 입만. 네. 자, 이 선수들이 이제 8명 선수 거의 이제 경기 준비를 마쳤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애벌레 카트가 이번 주차부터 이제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 되겠는데 네. 그것들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사용하겠다라고 얘기한 선수도 있거든요.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연습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았었을 거기 때문에 얼만큼 좀 이 애벌레 카트 바디에 대해서 잘 연습을 하고 왔을지가 또 가장 관건이 되겠고요. 자, 이제 경기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이어지는 두 번째 트랙 광산 꿀꿀 용왕굴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아이템전 사용 능력과는 별개로 개인적인 주행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트랙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문민기 선수가 1위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심기훈 선수 역시 아이템전을 담당하고 있는 선수답게 상위권을 유지한 채 첫 번째 랩을 돌고 자,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인제레이싱 같은 경우는 상대팀이 애벌레 카트 바디를 타고 있기 때문에 바나나를 오히려 안 깔고 아이템 체인지를 사용해서 다른 아이템으로 바꿔야 되지 않을까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네. 처음에 일단 분위기 자체는 굉장히 좋네요. 인제레이싱 팀이 선두권에 지금 실드 3개 2명이 더 있다는 건 실드가 총 5개 이상이라는 얘기거든요. 자, 문민기가 그만큼 단단한 방어 체계를 갖추고 있는 가운데 심기훈 자석을 묘하게 당겨버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지금 거리 차이도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용암 같은 경우는 감속도 많이 되고 네. 지난 경기에서도 그런 모습이 나왔었지만 마지막에 또 컨트롤 미스가 나올 만한 구간도 있거든요. 네. 일단은 부스터 사용하면서 아이템을 흡수했기 때문에 여기서 한번 공격적으로 그렇죠. 문민기가 이렇게 유영혁이 올라옵니다. 다시 한번. 의외로 여기 구간에서 선수들이 컨트롤 미스가 많이 나와요. 자, 그런데 유영 선수도 아직까지는 아이템 상황이 그다지 좋지는 않거든요. 좀 자, 이거 지켜봐야겠습니다. 아이템전에서도 유버스가 활약하네요, 설마? 자, 위쪽 달려가는데 손창희 선수가 바로 뒤쪽으로 이제 붙어줬습니다. 지금 아이템전이거든요. 한번 밀고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아니. 당하고 있는데 유영이 별로 속도가 안 줄었어요. 지금 악마를 쓸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천사였는데 악마를 썼거든요. 자석이 하나 있긴 하거든요. 자, 문민기를 일단은 제거를 하기 위한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문민기 1위, 손창희 공격 2위. 아이템 물 어렵습니다. 이거 지금 물 어려워요. 맞추는 거 아니에요, 확률이 문민기가 그냥 없죠. 들어가요. 물 맞췄어요. 물 맞았습니다. 맞췄어요. 자석 유영이 들어옵니다. 유영이 야 조금 늦었다고 봤거든요. 그런데 물폭탄이 떨어지는 그 순간에 천사가 0.3초 정도 늦었습니다. 또다시 유영혁입니다. 아니 유영 선수 그 물 타이밍 좀 안 맞을 것 같았고 사실 맞추기 힘들 만한 게 천사가 있었기 때문에 무조건 천사 쓸만한 타이밍이었는데 네. 그걸 인제에서 좀 맞추지 못했네요. 아, 진짜 이 정도 캐리 능력이면 그냥 유버스가 아니라 폭주 기관차죠. 이 정도면. 지금 도리어 인제레이싱 쪽에서는 분위기가 더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유영혁은 거의 생각도 안 했었던 아이템전인데요. 이거 이러면은 유영혁 선수 자신감이 잃으면서 요즘 경기 너무 안 돼요 하긴 하는데 오늘 경기하면서 다시 유버스로 다시 태어날 수 있겠어요. 다른 팀들 입장에서는 도리어 지금 유영혁을 살리고 있는 인제레이싱 또 원망스러울 수도 있을 만한 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장진영 선수가 각광받았던 것은 엄청난 아이템전 능력, 거기에 스피드전 능력을 겸비했다는 건데 다른 의미에서 유영 선수는 거꾸로 아이템전에서 굉장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스피드전은 지존, 이런 흐름이 되겠습니다. 자, 과연 다음 트랙, 이 세 번째 트랙에도 그 힘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공동묘지 유령의 계곡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있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 유영혁입니다. 인제레이싱에서는 오늘 컨셉대로 뭔가 유영혁 선수를 끌고 내려야 되는데 전혀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포인트조차 시에게 다 넘겨주고 있는 거죠. 네. 일단 심기훈이 초반을 만들어낸 건 비슷한데 이번에는 좀 처지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이제는 쇼커 구간을 부스터 없이도 공중격이요. 공중에서 제대로 미사일 맞고 빙글빙글 돌면서 떨어졌죠. 자, 김선우 선수가 2위 하지만 손창희 선수와 이제 차이가 좀 약간 느껴지는데 약간 속도를 넣으시면서 우주선 때문에 손창희 큰 실수돼요. 네, 이런 실수는 사실은 허용하면 안 되는 실수였는데 유영혁 선수 눈치 보면서 가죠. 눈치 보면서 가면서 거리 차이 어느 정도 만들어낸 이후에 조금씩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이준성이 한번 당겨주는데요. 그럼 이 미사일을 견뎌내면서 이쪽 올라갈 때 손창희 선수가 그 중앙을 한번 차단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천사의 타이밍도 좋았고 공중에 점프하면서 맞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고요. 자, 한번 밀어내고 문민기가 한 명 남아 있습니다. 가장 빠른 구간이기 때문에 아이템 부스터가 없어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천사 타이밍 좋았네요. 이제 이준성 선수가 가져야 할 것은 역시 부스터와 자석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리를 좁히는 데 주력을 아직까지 해야겠습니다. 몰라요. 선수들이 뭐 거리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아니어서 이거는 그렇죠. 금방 다시 다 보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기에 서로 간의 미사일이 교차되면서 좀 늦춰졌고 세 번째 랩 상황. 이제 곧 나오는 쇼커 구간에서 선수들이 어떻게 아이템을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거의 승패가 나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앞에 4명이 지금 달리고 있지만 뒤에 있는 게 유영혁이라서 안전하지가 않아요.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거대한 물폭탄. 물을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다른 걸로 아이템 바꿔요. 할 것인지. 아이템 흡수를 못했거든요. 그렇죠. 유영혁 선수가. 이거 고민해야 돼요. 지금 물거리는 나오지가 않거든요. 바꿔야 돼요. 이거 무조건 바꿔야 됩니다. 못 얻었죠. 약간 긴장하긴 한 것 같아요. 유영혁 돌렸고 여기서 사고로 들어올 수 있을 때 이거 조다운 돌면서 팀킬까지 돼서 이거는 들어온다. 이번에 조다운. 방금 전에는 뭐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이템을 3번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에서 2번을 흡수를 못했기 때문에 유영 선수도 슬로 체인저를 사용하더라도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요. 자, 그 사이에 조다운 선수가 이번에는 팀 내 아이템전 전용 선수다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1위를 마크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조다운 선수도 잘했는데 유영혁 선수에게 조금 아쉽네요. 이 스피드전 유저들의 특성이 좀 감속을 일부러 잘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너무 상대방 라인 뒤만 따라가다 보니까 아이템 획득을 못하면서 좀 공격할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거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인제레이싱이 잘한 점이죠. 인제레이싱이 그런 움직임들을 예측해서 앞에 있는 선수들이 지금 여기 올 수 있을 만한 라인을 다 막아줬습니다. 지금 양팀 모두 문제점은 유영혁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요. CJ 레이싱도 높고 반대로 인제레이싱 역시도 유영혁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나머지 3명 중에 1명이 사고를 칠 타이밍이 됐습니다. 자, 에이스 결전전까지 끌고 가기 위해서 인제레이싱 이 4번째 트랙이 필요합니다. 우르테유 허공의 갈림길을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김선우 선수가 에벌레 카트바디를 탄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 트랙 같은 경우는 좁은 이 구간에서 바나나를 많이 놔두기 때문에 여기를 좀 활용하면서 하겠다는 생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초반에는 천사를 통해서 유턴 드리프트 구간을 안전하게 막을 수 있었지만 두 번째 LF턴은 다릅니다. 분명히 사고가 있을 거예요. 안쪽 여기서 일단은 사고서 나면서 조금 밀리고 있는 심기훈 선수. 이준성 1위를 치고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황선이 바로 바꿨죠. 근데 지금 팀장전을 인제레이싱이 이겼기 때문에 한 포인트만 더 따면 또 애결 또 올라오죠. 차폭. 네. 자, 다 같이 천사죠. 천사를 굉장히 잘 썼고요. 시간차. 네. 이거 유영혁 선수 불안해지죠. 또 에이스 결전전 가게 되면 정말 모르거든요. 자, 하지만 이번에 심기훈이 힘을 냅니다. 뒤쪽에 처져있던 심기훈 선수가 1위를 올라가고 있습니다만 공격 진영의 손창희 선수. 네, 옆쪽에 맞고요. 이준성이 막아내고 있습니다. 끊겼고. 자,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이제부터. 자, 여기서 자석 하나가 변수가 되겠습니다. 자석은 자석. 자석입니다. 예. 손창희 자석이 있긴 있는데 혹시라도 공격 먼저 당하게 되면은 자석 필요 없게 되는 아이템인 겁니다. 미리 한번 자폭, 돌고 자폭. 근데 여기서 돌고 인제레이싱 완성민. 오늘 참 양팀의 장단점이 극명하게 보이는 경기네요. 유영혁 선수가 활약하지 못할 때 다른 선수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CJ 레이싱이 결국 아이템전에서 무너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다른 트랙이었다면 마지막 자석이 조금 더 유용하게 활용이 됐을 수도 있는데 워낙 마지막 직선 주로가 짧기 때문에 좀 어떻게 보면 역전의 타이밍을 전혀 잡지 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지금 최종 에이스 결정전을 가게 되면요, 유영혁 선수는 횟수로 따졌을 때 2년 동안 승리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잖아요. 지난 시즌부터 생각을 하면 그렇죠. 네, 지금 2년 동안 승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정말 저주에 가까운 굉장한 징크스를 겪고 있는 유영혁 선수의 심적 부담이 점점 심해질 거예요. 유영혁 선수가 4강 정도를 노리는 선수는 아니거든요. 항상 우승을 노리는 선수인데 어떻게 보면은 그 징크스 같은 것들을 떨쳐버릴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손에 넣은 반면에 이제는 여기서 유영혁을 떨구면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지죠. 사실 두 팀 다 지난 첫 번째 경기에서 다 에이스 결정전에서 졌던 팀들이기 때문에 물론 좋은 발판을 삼을 수도 있는데 정말 여기서 혹시라도 또 한 번 더 무너지면 그땐 정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양팀 모두 에이스 결정전에 대한 트라우마가 좀 남아있는 만큼 누가든 일단 황선민 쪽으로 좀 선수들이 좀 모이고 있는데요. 그렇군요. 지난 경기에서 당연히 문민기 선수가 코튼 라인을 계속 타는 선수이기 때문에 에이스 결정전에 출전했었고 문민기 선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면에는 지금 문민기 선수가 뒤쪽으로 완전히 빠져 있는 걸로 봐서는 황선민 선수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게 오늘 황선민 선수가 스피드전에서 굉장히 발군의 기량 계속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제가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오늘 황선민 선수의 컨디션 능력치가 좀 좋아서 계속해서 팀원들과 팀장들이 황선민을 주시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나올 수 있습니다. 완성이 됐습니다. 황선민 등장이 확정됐습니다. 네, 그리고 유영혁 선수가 당연히 나오겠죠. 자, 여기서 지켜봐야 할 점은 지금 이 순간 가장 긴장되고 떨리고 부담감을 느끼는 건 역시 유영혁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 겪어온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징크스는 자기 자신이 해결을 해야 돼요.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 이제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광산 꼬불꼬불 다운인 오늘의 에이스 결정전으로 박수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에이스 결정전에서 붙습니다. 인제 레이싱은 에이스 결정전만 하면 광산 꼬불꼬불 다운입니다. 왜 이렇게 잔인하게 광고가 계속 걸립니까? 이 어려운 트랙이요. 두 명 선수 다 부담스러워요. 유영혁 선수 같은 경우는 박선민 공격적인 리스크가 없는 트랙이 오히려 에이스 결정전하기 편할 거거든요. 실력으로만 승부하면 돼서. 근데 이게 지금 변수가 많은 트랙이라서 모릅니다. 한 번 떨어지면 여기가 문제예요. 바로 있지요? 공싸움에서 한번 버텼고 한 번 더 있어요. 더 있죠. 이건 계속 있어요. 광산 꼬불꼬불 다운이 같은 경우. 자, 황선민 선수가 여전히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 가운데 유영혁 선수가 노련해요. 안쪽 황선민 커팅들이 유영혁 선수가 오히려 약간 부스터 끄면서 안정적으로 갔어요. 두 개! 양호해요. 자, 바깥쪽에서 가속을 따져봤을 때 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열리긴 열릴 겁니다. 자, 두 팀 모두 두 선수 모두 일단은 니트로 하나씩 남아있는 가운데 아슬아슬 여기서 막힙니다. 여기서 황선민 끌어냈어요. 2년간의 저주 이제 정말 따라가기 어려울 정도의 거리 차이가 됐습니다. 유영혁이 여기서 끊어내네요. 이거 황선민 선수가 커팅 치면서 실수한 구간은 정말 한 7, 8년 전부터도 잘 실수가 나오지 않는 구간인데 그대로 유영혁이 들어옵니다. 자기가 끌어내야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온 자신의 저주 징크스 자신의 손으로 그것도 가장 까다롭다는 광산 꼬불꼬불 다운힐에서 유영혁이 자신의 손으로 해결을 했습니다. 그동안 에이스 결정전에서만 서면 뭔가 좀 불안함을 좀 줬던 유영혁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우연히 겹친 거에 불과하다라는 듯한 느낌입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황선민 선수의 실수도 있었지만 저는 정말 유영혁 선수를 칭찬해주고 싶었던 게 굉장히 그런 지름길 구간 특히나 번지 구간이 있는 데서는 굉장히 조심히 부스터도 끄고 일부러 천천히 가면서 눈치만 봤거든요. 그러면서 리스크가 크지 않은 구간에서 한 방에 역전을 노렸다는 것 굉장히 노련한 선수네요 정말. 반면에 황선민 선수 오늘 사실 좋았거든요. 그럼요. 굉장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하지만 에이스 결정전에서 정말 뼈아픈 실수 한 번이 남았고 그것이 그대로 승패로 연결이 됐습니다. 그 몸싸움에서 조금만 각도가 어긋났다면 지금 웃고 있는 것은 황선민이고 다시 한번 우는 건 유영혁이었을 수도 있죠. 그렇습니다. 자, 유영혁 선수 오늘은 스피드전에서도 발군의 기량을 선보였습니다만 아이템전에서도 유영혁의 그 힘이 보여지는 장면들이 있었고 그 이후에 연결된 동작을 통해서 팀에게 에이스 결정전에 이어서 전체 승리까지 안겨줬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CJ 레이싱을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네, 승리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진짜 왜 영혁이가 S급 선수인지를 오늘 느낀 것 같습니다. 지난번 경기하고 지금 경기하고 이제 표정 자체가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처음에는 기분 좋게 웃으시면서 출발을 했었는데 끝난 다음에 약간 뭔가 더 분한 느낌이 많았었거든요. 일단 끝난 다음에 화면은 아예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저희는 냉정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진짜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줘서 네. 저는 오늘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시작하자마자 저는 막 벽에 박고 뭐 한 게 하나도 없었는데 선수분들이 너무 잘해주셨습니다. 팀의 분위기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아주 크게 도움을 주셨던 것 같은데 사실 실질적인 도움을 또 줬던 분 중에 하나가 이제 안도영 매니저가 되겠습니다. 초반에 어떻게 보면은 그 매니저 중에서는 청일점으로서 많은 관심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도 2대2 팀전에서 굉장히 좋은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오늘도 끝나고 굉장히 좀 아쉬워하던데 뭐가 좀 잘 안 됐나요? 네, 오늘은 미사일을 2개나 가지고 있었는데 김성훈 네. 선수를 2개나 다 놓쳤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아쉬웠는데 그래도 꼭 다른 팀들을 보니까 팀장하고 매니저가 져야 팀이 이기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일부러 또 져줬습니다. 굉장히 여유 있는 그런 느낌들을 좀 보여주셨는데 사실 2대2 팀전 같은 경우는 팀 대 팀으로서 팀장과 매니저의 또 약간 자존심 싸움도 있거든요. 혹시 이 팀을 한번 잡아보고 싶다라는 팀이 있다면 어떤 팀이 있을까요? 라이벌 의식을 불태우는 팀이라면? 앞으로 결승까지 올라가서 아트라스랑 한번 붙고 싶습니다. 다시 예. 다시 좀 붙고 싶다. 아트라스 BX에 대한 그 경기의 그림들이 아직까지 머릿속에 아프게 남아있는 것 물론 같은데 게임은 안 될 테지만 그래도 한 번 더 붙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붙어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뭐 사실 빼놓을 수 없는 선수죠. 네, 아트라스와 다시 맞붙게 된다면 복수전을 해야 되는 또 한 명의 선수입니다. 네, 유영혁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네. 경기 중간에 정준혜 설위원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횟수로 따지면 2년 동안 에이스 결전전 승리가 없다. 그만큼 뭔가 유영혁 선수가 뭐 좀 안 풀렸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어땠나요? 이게 사실 뭐 많은 숫자는 아닌데 에이스 결전전에서 연달아 지다 보니까 마음이 좀 불편하진 않았나요? 어땠나요? 솔직히 이번 경기는 애결 안 갔으면 좋겠다. 2대 0으로 이겼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네. 근데 이번엔 좀 평소에는 한 번 이기면 세레머니도 많이 하고 했는데 이번에 좀 침착하게 하면서 그게 승리의 요인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몇 번의 패배들이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얻었었던 유영혁 선수의 패배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장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패배를 안 이겼던 팀들도 이제 바로 옆에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거든요. 지금 팀장분과 그 매니저분 역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줬었는데 어떻습니까? 유영혁 선수는 뭐 확실히 다시 한번 리벤지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아트라스랑요? 네, 아트라스가 됐든 뭐 다른 팀이 됐든 간에요. 그때는 뭐 스피드도 아이템도 둘 다 2대 0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는 약간 실수였다. 이번에 다시 붙으면 이제 완벽하게 잡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인데요. 네. 거꾸로 얘기하면 다시는 에이스 결정전을 하기 싫다라는 얘기로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이스 결전전 이제 어떻게 다시 붙으면 자신 있겠습니까? 이제 에이스 결정전 이기는 방법을 정확히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조성재 선수에게 결승에서 보자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한마디 해주세요. 결승은 올라올 수 있나? 바로 코앞에 네. 바로 한 4m 앞에 상대편 팀장과 매니저가 있는데 결승은 올라올 수 있나? 네. 4강에서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결승 가야 만날 수 있거든요. 네, 일단 유영혁 선수가 살아났다는 것만으로도 리그가 더 활기차질 것 같은데 앞으로의 활약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CJ 레이싱에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경기 CJ 레이싱과 인제 레이싱의 경기였습니다. 1패를 아는 팀들이었습니다만 경기 내용 자체 굉장히 짜릿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양 팀 모두 아이템전에 확실한 전력이 없다는 것, 아이템 스피드전에서도 에이스를 제외하면 서포트해줄 선수가 없다는 것, 이 두 가지 문제는 해결을 해야 다음에 또 상위 라운드 진출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아트라스 BX와 부스터범스 1승 팀의 대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말씀 듣고 오늘의 마지막 경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어차피 마지막에 승부를 결정짓는 건 어차피 스피드전이라서 우선 아이템전은 아무리 잘해봤자 한 세트잖아. 내 생각은 이거 하기 전에 우리 잡담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래요. 짱이 오면 카메라 돌아가면 오늘 상대팀이 인디고. 어디? 인디고. 우성아. 인디고라는 있어요? 나 몰랐어. 오늘 우리가 붙는 팀이 인디고예요? 민관이 형 그 카트 타는 거 이번에 실력을 저번 시합 때 봤는데요. 이제 그냥 좀 기본기 배워서 그냥 언론 캠프나 이렇게 시합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차는 타보셨어요? 팬들 응원해 주셔서 고맙고요. 다음에도 좋은 경기로 임하겠습니다.
파이팅! 이거 아니고 거의 하고 집에 왔습니다. 팩토리요. 저희는 이제 좀 변수 있는 맵보다 좀 넓은 맵, 누구나 다 따라올 수 있는 맵을 일부러 배분을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맵을 나와도 저희 팀원은 다 이제 이길 것 같습니다. 오늘 한세린 매니저 경기여서 보러 왔는데 오늘 파이팅 하시고 제가 저번에 이겼는데 제 길을 받아 오늘 꼭 이기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마음에 들어 하신다면 저야 물론 감사합니다. 땡큐예요. 저한테 물어봤는데 기억이 재밌는 일이요? 차돌박이를 먹었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네. 진짜 맛있어요. 네. 근데 다 두 팀 다 비슷비슷해서 비슷하진 않아 솔직히. 우리가 좀 더군요. 미안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를 너무 일찍 만난 것 같아요. 승리는 우리 것, 패배는 서로의 것. 자, 여러분 지금 2014 카트라이더 배틀로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강전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역시 오늘 경기도 버릴 것이 없는, 매주 경기가 이제 놓칠 것이 없는 그런 경기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열기를 더해가고 있고 특히나 유영혁 선수는 횟수로 2년 만에 저주를 자신의 손으로 끊어냈습니다. 자, 유영혁 선수가 그런 분위기를 올려냄에 따라서 나머지 선수들도 기존에 있었던 실력을 보여주는 것도 보여주는 거지만 어떻게 하면 자신이 좀 더 드러날까에 대한 그런 고민들도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특히나 어떻게 보면 인제레이싱 팀의 신인급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에이스 결정전에 가서 한 번만 좀 이겨줬었더라면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는데 아쉽게도 연속적으로 에이스 결정전에서 2번 연속 치면서 이러면 인제레이싱 팀 좀 다음 경기도 좀 부담스러워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전반적인 상황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한 이벤트를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저희가 넥슨 캐시 10,000원과 골드카트 기어 3개, 프리즘 기어 3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계속해서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경기는 1승씩을 거둔 채 오늘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이 되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양 팀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만나볼 팀 2승을 노리고 있습니다. 아트라스 BX를 만나보시죠. 네, 얼마 전에 김종국 감독 이분이 우승을 하셨어요. 실제 레이싱에서도 굉장한 능력치를 보여주고 계시는 분이죠. 자, 김중은 팀장과 김시현 매니저, 박현수, 정현우, 조성재, 스피드전 선수, 김대현 골드 플래시 상장 나왔네요. 참 잘했죠. 네. 뒤에 있는 조성재 선수의 얼굴이 굉장히 만족스럽죠. 아트라스 BX가 좀 팬층도 많아졌거든요. 지난 에이스 결정전에서도 이기면서요. 그렇습니다. 조성재 선수가 이제는 예전보다 조금 더 자신을 드러내는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네임드 선수들 중에 에이스 결정전 가서 피해를 보지 않은 건 조성재 선수가 유일합니다. 네. 어쩌면 막차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것을 끝까지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어서 만나볼 팀입니다. 계속 분위기를 타고 있습니다. 부스 범스의 선수들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압도적인 포스네요, 오늘도. 그렇습니다. 김범훈 팀장과 이효영 매니저, 권순민, 박창규, 이동민, 스피드전 선수와 신현준 아이템전 선수인데요. 잘 안 열리는 거 보니까 코인인가요? 홍콩 싸매놨을까요? 코인 나오나요? 오늘은 코인! 이동민 선수가. 이동민 선수 그렇게 손에 힘이 뭐죠? 실버 카드 카트 기어 3개. 네. 본인이 민망해서 안 나오고 싶었나 봐요. 이동민 선수 표정을 보고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네. 자, 부스범스도 가벼운 느낌들로 출발했습니다만 팀장이 만들어내는 분위기가 지금 굉장히 좋아요. 네. 조만간 이 카트 선수들을 레이싱 팀과 함께 오늘도 파이팅 넘치죠? 그렇습니다. 지난번 경기도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이런 파이팅을 유지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강할 것 같습니다. 뭔가 색상도 블랙으로 좀 맞추면서 굉장히 강렬한 팀 같은 인상을 좀 주고 있습니다. 물론 같이 경기하는 선수들과 감독들의 분위기가 좋은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 차원에서 선수들을 바라보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아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신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팀원들을 조금씩 만나보겠습니다. 아트라스 BX 먼저 김대진 선수입니다.
네, 김대진 선수 같은 경우는 역시나 스피드전 유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템전으로 또 올라왔었고요. 또 며칠 전에 생일이라고 해요. 또 많은 분들이 SNS에서 또 많이 축하를 해줬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단체전에서도 생일에 맞춰서 그 바이오리듬에 맞춰가지고 기용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오늘 그렇죠. 뭐 하나 점먹기 때문에 좋을 것 같고 이어서 놓칠 수 없는 조성재입니다. 야, 명실상부한 아트라스 BX의 최고봉, 예, 정말 잘 달리는 선수고 아직까지 에이스 결정전에서 무너지지 않았고 아이템전과 스피드전 모두 고루 활약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아직까지 우승이었기 때문에 정말 우승에 대한 갈망이 굉장한 선수거든요. 좀 한 번 정도는 이번 시즌에서 우승을 할 만한 좀 전력을 갖고 있지 않을까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어서 만나볼 선수는 이제 정현우 선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호랑이 유세이버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은근히 지난번 경기에서 정현우 선수가 중간중간에 미들라인에서 잘 싸워줬어요. 괜찮았죠. 네, 조성재 선수가 앞쪽으로 치고 나갔을 때 미들라인에서 순위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몸싸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자, 3차에 뽑힌 바로 이제 박현수 선수가 다음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박현수 선수 같은 경우도 좀 아쉽게 물론 역시나 선수들이 우선은 팀을 굉장히 사랑하는 것 같아요. 벌써 뭐 모자에 적혀있는 지금 모습 보여주면서 네. 아트라스를 홍보하는 모습입니다. 선수들이. 박현수 선수가 사실은 상대 팀에 있는 이동민 선수 잡아야 돼요. 예, 초반 스타트 라인에 잡아줘야만 조성재가 편하게 경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선수가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신현준 선수입니다. 자, 부저범스의 지금 1순위로 들어온 선수인데요. 네. 자, 전반적인 상황에서 신현 선수가 팀장의 분위기를 좀 많이 이어받은 것 같은데요. 지금 아무래도 신현준 선수가 이 아이템전 유저이기 때문에 좀 많은 연습을 했다 그래요. 그러면서 지금 플라즈마 F라는 카트바디를 선택하면서 오늘 전략적인 모습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동민 선수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또 핵심 역할을 부서범스에서 해내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장진영과 함께 가장 사고 많기로 유명한 조성재를 상대로 이동민 선수가 소위 맞짱을 떠줘야 되거든요. 네, 오늘 이동민 선수가 해줘야 될 역할이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상대방의 스피드전 유저들을 골고루 농락을 해줘야 돼요. 자, 몸싸움에 강한 일단은 이 조성재를 어떤 식으로 상대하게 될지 부서범스의 전략이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데 박창규는 왜 밑에 있나요? 지난주는 안면 카트 보여준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안면 카트의 창시자라고 하는데 마치 그 WWE의 언더테이커를 보는 듯한 네. 상대편을 밑에서부터 올라와서 차근차근 먹어주겠다는 그런 느낌의 박창규. 문제는요, 이렇게 파이팅 넘치고 정말 액션이 좋은 선수인데 지난번 경기에서는 보여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오늘은 실력도 조금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부서범스의 가장 잘 분위기는 녹아든 선수가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나머지 있는 이 권순민 역시 이렇게 되잖아요. 본인의 민트 초코 이제 대놓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 선수가 아이디는 미트 초코가 아닌데 이제 조만간 바꿀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사실 박인준 선수 이후로 음료수나 뭐 믹서기 이런 걸 꺼내서 잘된 선수가 한 번도 없었거든요. 오늘 조금 불안하긴 합니다. 범스는 이런 식으로 약간 비틀비틀거리면서 좋은 모습들이 있고 대놓고 진짜 진지하게 노리시는 분이 계시네요. 네. 사실 진지하게 정말 좋아한다 할 수도 있고 진지하게 널 때려주고 싶다 할 수도 있으니까요. 두 팀 다 굉장히 분위기가 또 끌어올라온 팀들이기 때문에 어떤 팀이 이긴다고 또 쉽사리 예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 분위기를 만들 만한 첫 번째 트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와 함께 그 트랙을 지금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불안한 선수는 조성재 선수입니다. 왜냐? 싸움을 피하지를 않는 선수거든요. 사고가 일어나야 될 구간과 일어나지 않아야 될 구간에서 무조건 사고를 내버리는 조성재 선수이기 때문에 오늘 라인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 팀에는 또 재밌는 게 있죠. 이 박창규 선수가 박현우 선수가 온라인에서 그냥 활동만 할 때 가르쳐주면서 박현우 선수의 스승이 박창규 선수라고 해요. 정현우 선수의 스승이죠. 자, 그 스승은 지금 현재 3위를 맡고 있는데 일단은 약간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동민이 약간은 라인을 잃었었습니다. 네, 박현수 선수가 위험 구간에서 거리를 충분히 잘 벌려놨고 조성재 이거 보세요. 라인이 좀 불안해요. 안쪽에서 일단 조성재가 바깥으로 좀 밀립니다. 네, 어쨌거나 유리하게 이거는 아니 혼자 팀킬이었어요. 사실 그리고 조성재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뭐 에이스 결정전에서 이긴 했었지만 이렇게 단체로 달릴 때 좀 실수가 많았었거든요. 네, 자 그러면서 저는 이제 박현수가 위에 이동민 연달아 실수가 터져 나옵니다. 네. 레디. 에이스가 선두권에서 활약해주지 못하면 심리적으로 불안을 느끼는 2순위, 3순위 선수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동민과 박창규가 지금 3위와의 격차를 꽤 벌린 채로 달려나갑니다. 이렇게 되면 박창규 선수는 뭐 무리할 거 없이 이동민 선수 쭉 보내주고요. 박창규 선수는 어느 정도 거리만 유지하면서 역전당하지 않을 정도로만 주행을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제 안쪽 실내로 들어옵니다. 이제는 거리가 멀어요. 한 번의 차이를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이동민과 박창규가 동시에 실수해야 되거든요. 너무도 안전하게 달리고 있고 팀킬도 일어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이대로 끝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네요. 혹시라도 박창규 선수가 코트9이었더라면 이동민 선수를 굉장히 압박 줬을 텐데 이건 포지션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게 가는 겁니다. 여유롭게 들어올 수 있을 듯 남아있는 코스가 얼마 없습니다. 그대로 이동민 들어옵니다. 박창규까지 바로 먼저 본서범스. 방금 전의 경기와 비교해봤을 때 역시 이런 겁니다. 양 팀의 에이스들의 차이도 극명하고요. 이동민 선수는 무리하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안전하게 달린 데 반해서 조성재는 너무 승부를 일찍 걸었어요. 그러면서 팀킬이 되면서 아예 팀 자체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조성재가 무너지면서 그것이 팀원들에게 영향을 좀 미칠 듯합니다. 달려나가던 선수들도 약간 라인을 잃어버렸거든요. 아무래도 조성재 선수가 좀 실수가 어느 정도 있었던 부분이 있었지만 중요한 건 정현우 선수나 박현수 선수도 좀 받쳐줬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좀 따라 올라가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울 수 있겠고요. 이번 시즌을 진행해오면서 스피드전에서 격언 하나가 생겼죠. 그 어떤 코트9도 하위권으로 쳐지면 안 됩니다. 다른 선수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권순민 선수를 역시 여전히 응원하는 팬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 부정목수에는 눈에 띌 만한 에이스보다는 전반적인 분위기를 가지고 잘 달려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승리를 여전히 이번 트랙에서는 이어나가지 못했는데 이어지는 트랙은 어떨지 방산 꼬불꼬불 타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단순히 사고가 났을 때 한 명의 사고로 안 끝나죠. 추돌 사고가 나면서 연쇄 추돌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이렇게 되면 박창규 선수가 충분히 지금 아트라스 선수들을 막을 만한 포지션에 있고요. 자, 조성재가 이동민 중요한 팀의 핵심이 날아갔습니다. 네, 역시 조성재는 자살 아니면 자폭 두 가지 옵션밖에 없네요. 그 두 가지 옵션을 또 했는데 조성재 선수가 이제는 좀 해줘야죠. 에이스 역할을 좀 해주려면 권순민 선수를 잡아봐야 되거든요. 한 번 정도. 유지입니다. 박현수는 유지예요. 권순민이 나가더라도 이거 조성재가 오늘 코트9의 움직임이 좀 아쉬운데요. 네, 지금 몸싸움을 해줘야 할 타이밍에 본인이 긁었다는 건 이거는 굉장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권순민 역시 라인 실수 벽에 부딪히는 움직임인데 조성재도 안 좋아요. 속도가 좀 좋지 못한데요. 오늘 실수가 잦은 양팀입니다. 아무래도 조성재 선수가 라인을 좀 완전 막아놨던 부분. 권순민 밑에 좋고 완전 부어집니다. 네, 전혀 사고가 날 거라고 예상하지 못하는 구간들에서 지금 사고가 속출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 상황에서 박현수 선수는 정말 실수 없이 굉장히 무난하게 라인 타면서 잘 가지고 있고요. 빠르지 않아도 돼요. 선수만 유지하면 되니까요. 다 왔고요. 자, 박현수는 그대로 들어올 때 나머지 선수들 2위가 조성재 끝났죠. 들어오면 바로 레드 조성재 바로 아트라스 BX가 이건 들어오기만 하면 돼요. 일단 부딪혔습니다만 그대로 들어오면서 아트라스 BX가 두 번째 트랙. 이건 선수들이 손을 뿔 시간이나 세팅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 말도 안 되는 사고가 조금 많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나중에 재방송을 한번 제가 보게 되면은 정말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고들이 있었거든요. 한두 명 선수가 좀 컨디션이 좀 저조하면서 실수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지만 이건 전체적으로 선수들이 다 같이 어디 지금 구렁텅이에 빠져 있는 느낌입니다. 자, 뭔가 좀 지나치게 흥분한 느낌이랄까요? 약간은 침착하게 마음을 좀 가다듬을 필요가 있을 것 같은 세 번째 트랙인데요. 어떤 레이스든 마찬가지지만 진짜 중간에서 분탕질 치는 선수가 한 명 있으면 전체 라인이 다 꼬이거든요. 조성재가 그렇고 장진영이 그렇습니다. 자, 그러기 위한 움직임들 일단 저희가 상표를 살짝 한번 가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나라 이름만 좀 가려주세요. 네, 손가락으로 제가 재방송 때 어떻게 가려드릴게요. 자, 이제 4대4 조성재의 힘이 더 발휘될 수 있을 만한 그 세 번째 트랙 브라질 서킷이 기다립니다.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방금 전 경기 1경기가 초반부터 다 날아다니네요. 어떻게 보면은 좀 이렇게 카트바디가 뜨는 구간에서 선수들이 사고가 나면 다 같이 좀 자폭이 될 수 있거든요. 네. 진짜 1경기가 유현혁 선수의 독야청청이었다면 지금 2경기는 정말 조성재의 다죽자 분위기네요. 또 어떻게 보면 이 브라질 트랙 같은 경우는 선수들이 무난하게 라인 싸움하는 그런 트랙임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 큰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라인이 지금. 그냥 쌈바를 주고 있어요. 예상과 좀 다른 그림들이에요. 네, 굉장히 흔들어 제끼고 있죠. 지금 조성재 선수 보세요. 또 검수민
선수 칩니다. 옆으로 치잖아요. 보통은 라인을 좀 보면서 라인이 좀 열렸을 때 한 번 역전하자 선수들이 보통 이런 생각하는데 그냥 우선 파고들어요. 무리하게 이렇게 권순민 안쪽으로 파고들는 약간의 무리를 했습니다만 조성재 때문에 그 라인이 망가지면서 본인이 옆쪽으로 타고 날아갔습니다. 본인도 실수가 있었고요. 이런 사고가 생기는 겁니다. 유영혁급 때는 정말 경험 많은 선수들이라면 사고 회복이 빠르겠지만 권순민 선수 같은 신인급 선수들은 사고 회복이 당연히 늦을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2위로서 지금 1위 박현 선수를 좀 위협하고 있는데 조성재가 3위입니다. 권수민 선수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1, 3, 4, 5등이 지금 다 상대편이고 나 혼자 지금 상위권에서 싸우기 때문에 안쪽으로 새로운 라인을 파고드는 그래도 이 선수가 굉장한데요. 창의적으로 조성재를 밉니다. 조성재 이번에는 하지만 권순민 뒤쪽으로. 문제는 그렇게 무리하게 파고드는 바람에 부스터를 2개를 손해를 봤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공격적인 움직임을 통해서 밑에 있는 선수들이 좀 올라와주기를 원했는데 현재까지는 4, 5위도 레드 아트라스 BX입니다. 조성재 집요합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져요. 분명히 유리한 상황이지만 완전히 결과가 나올 때까지 나는 몸싸움을 멈추지 않아. 이런 플레이거든요. 권수민 선수가 굉장히 저 사이에서 열심히 해주고 있긴 한데 같은 팀의 박창규, 이동민, 신현준 선수가 너무 못 올라오네요. 그대로 들어오면서 아트라스 BX 첫 번째 출발은 아쉬웠습니다만 두 번째 이어서 세 번째 트랙까지 손에 나왔습니다. 첫 번째 트랙에서 조성재 선수가 약간 예열이 덜 된 느낌이라면 지금은 아예 숯불 속에 한 1시간 담가놓은 고구마처럼 아주 지금 따끈따끈하게 잘 익은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편을 폭발시켜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런 폭발력들을 이번에도 보여줬는데 김대진 선수, 아이템전 선수의 움직임들도 굉장히 좀 눈에 띄었고요.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원래 스피드전을 했던 유저이기 때문에 충분히 아이템전 선수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선수들과 몸싸움을 하면서 갈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잡을 수 있는 선수입니다. 박현수 선수가 특히나 아트라스 BX 3차 5순위 선수인데 일단 충분히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근데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너무 부스터범스에 이동민 선수가 좀 못 올라오고 있는 게 이게 조금 너무 아쉽거든요. 지난 경기 잡았을 땐 분명히 이동민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좀 아쉬운 장면이었고요. 세 개가 동시에 지나가고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몸싸움 갓성재 화이팅이었겠죠? 네, 몸싸움 최강 갓성재 화이팅이네요. 네, 뭐 그런 거로 보이는데요. 그만큼 조성재의 활약이 어느 정도 계속 눈에 띄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트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비치 해변 드라이브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코너가 각져 있는 트랙입니다. 다른 트랙 같은 경우에는 둥글기 때문에 앞쪽에서 그치지만 여기는 아예 브레이크가 걸려버려요. 또 언덕에서 드리프트를 사용해야 되는 구간들이 있어서 감속이 많이 되거든요. 선수들이 굉장히 붙으면서 사고날 확률이 큰 트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위권에 두 명씩 섞여서 달려나오고 있습니다. 자, 박찬규가 4위, 1위는 지금 이동민 선수인데요. 보통 팀의 에이스들이 코튼9을 선택할 때는 깔끔한 주행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하는데 조성재 선수는 아니거든요. 깔끔하게 가기보단 상대방을 끌어내리고 나도 혹시 내려갈 수 있겠지만 우선은 끌어내볼란다. 뭐 이런 지금 플레이예요. 실제 차량으로 따지면 지금 1년째 세차 안 한 차량입니다. 굉장히 지저분하게 하고 있죠. 자, 망가뜨려 나가면서 일단 조성재가 2위까지 올라왔고 이동민, 박상규 3위 하지만 4위 역시 이제 박현수가 올라옵니다. 네. 정규 선수가 합류를 했고요. 이제 두 번째 랩을 들어가게 되면 선수들 빌드가 갈리기 때문에 거기서도 승부가 나올 겁니다. 여기서 약간의 싸움이 있었죠. 이 조성재 선수가 라인이 조금 틀어지면서 권수민 선수가 지금 틀어진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뒷필 조심해야 돼요. 사실 그 서로 간에 그 믿는 상대팀이라 할지라도 믿는 라인들이 있는데 지금 그 라인이 아니에요. 네, 일단은 안쪽 라인을 파지 않고 조성재 선수를 앞쪽으로 빼주네요. 역시 이동민 선수와 승부를 붙이려는 생각이죠. 조성재 선수가 이 같은 팀도 어떻게 보면은 잘못하다가 같이 사고에 휘말리는 모습도 나오는데 현재로선 다른 선수들이 조성재 선수를 잘 보내줬습니다. 조성재 그리고 아직까지 두 개가 더 하나 정도 더 남아 있습니다. 이동민 밀립니다. 진짜 위험했죠 방금. 다시 한번 밀면서 이동민 바깥쪽 안쪽 밀면서 다시 한번 조성재가 아웃사이드에서 이동민 선수가 부스터 타이밍이 꼬인 그 틈을 조성재 선수가 잘 파고들었어요. 하지만 이동민 다시 한번 뒤쪽에서 추격을 있습니다. 1위 싸움, 조성재 감속돼요. 여기서 감속돼요. 다시 한번 쪽 언더 90도에서는 감속되고요. 앞에 올라요. 한 번 더. 이거 이코 싸움. 1-1-1. 박찬규가 1-3-5. 1-3-5로 대단했네요 방금. 조성재 선수가 완전히 이동민 선수를
커팅하려는 찰나에 나머지 선수들이 들어왔고 박찬규 선수가 지금 1위한 게 처음이거든요. 박찬규 선수가 아주 크게 기뻐하면서 팀의 분위기뿐만 아니라 숫자도 선사에 성공했습니다. 박찬규 선수가 1등한 것도 잘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동민 선수가 마지막에 몸싸움을 일부러 걸었던 거, 그러면서 조성세 선수를 내리고 우리 팀에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준 그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양 팀은 어쨌든 난전입니다. 지금 깔끔한 그림들을 서로 간에 뭐 교환하지 못했지만 스코어는 지금 2대를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보면 볼수록 이번 시즌에는 팀을 잘 짰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한 경기도 쉬운 경기가 없잖아요. 자, 그만큼 전력이 고르게 잘 분산되고 있습니다. 네임드란 선수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만 그 선수들도 힘을 쓰지 못할 정도로 여러 가지 혼전, 여러 가지 변수들이 계속해서 작용되고 있는 가운데 이제 1세트를 마무리 지을 5번째 트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포레스 대관령입니다.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분명히 거칠기는 아트라스가 훨씬 더 거친데 지금 약간 더 정신 제대로 차리고 하는 걸 보면 부스터벅스가 더 낫단 말이죠. 자, 부스터벅스가 일단 어떻게 보면은 정신력적인 측면에서 멘탈적인 측면에서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살아내려면 그 지금 중심에는 이동민 선수가 좀 더 깔끔한 주행을 보여준다는 것, 그걸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민은 스타일상 깔끔한 선수인데 그렇죠. 또 김대진 아이템전 선수가 지금 라인을 좀 잃었었습니다. 이동민 선수 같은 경우는 굉장히 라인으로 승부 보는 걸 좋아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 선수 주행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애결 갔을 때도 불안합니다. 그런데 또 필요할 때는 조성재와 싸움도 할 줄 아는 선수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자, 1, 2, 3, 4위 일단 장윤호 선수 그리고 권순민이 3위. 오늘 또 권순민이 좋거든요. 자, 뒤쪽에서 조성재인데요. 이동민 선수의 깔끔한 라인을 위협할 수 있을 만큼 바로 뒤쪽에 붙고 있습니다. 정윤호가 안쪽 이 코스에 파고들면서 3위까지. 사고까지 필요 없습니다. 엉덩이만 툭툭 밀어주면 돼요. 알아서 라인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성재 인코스. 야, 이거 지금 조성재, 이동민도 치열하고 권순민, 정효두도 치열하고요. 됩니다. 정효두가 만났죠. 다 치열해요. 아주 그냥 진흙탕인데요. 여기는 진짜. 이거 4명이 한꺼번에 혹할 수 자, 있어요. 동굴에서부터 문제예요. 동굴에서부터. 이쪽 지역 파고듭니다. 레이디. 안쪽에서. 부스터벅스가 달았어요. 밀렸어. 일단 밀렸어. 정윤호. 밀어버리고. 정윤호가 밀렸고 조성재. 여기 완전 지금 다 맞죠. 들어갔는데 자, 2356 2356이면 2356이 이깁니다. 2356 이겨요. 애매하죠. 합산하면 2356이 이거든요.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아트라스 BX 일단 조성재는 승리를 좀 예감을 하고 있는데요. 레드인가요? 레드인가 블루인가요? 1점 차 정도가 될 것 같거든요. 레드 19 레드가 레드 21대 레드 역시 2위와 3위 중간 미들라인을 틀어막은 건 조성재 선수가 마지막엔 거의 3명을 달고 들어가면서 사고를 냈었거든요. 다른 느낌의 조성재의 컨트롤이 터져나오면서 아트라스 BX가 마지막 접전 끝에 5번째 트랙을 손에 넣으면서 3대1로 1세트를 얻어냈습니다. 이분 의도적으로 틀린 것 같아요. 이름을 조성재가 제가 아니죠? 네. 저인데 아니면 조성재 정말 싫어하거나 네. 안 뛸 수도 있어요. 네, 일부러 누가 봐도 이체인데 어인데 네. 어쨌든 그만큼 조성재 미팅 컨트롤 스펠링도 틀리게 만들 만큼 미팅 컨트롤 정말 오늘 미친 것 같이 잘했어요 또. 네. 자, 그러면서 1세트를 아트라스 BX가 손에 넣었습니다. 출발 자체가 역시 부스터벅스가 좋았기 때문에 마지막 마무리를 치지 못한 아쉬움이 있겠습니다만 이 두 팀은 스피드도 마찬가지로 아이템전도 끝까지 봐야 할 것 같네요. 지금 양 팀 모두 워낙에 변수가 많았기 때문에 어느 누가 특출나게 잘해서 이겼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냥 있는 그대로 보시면 돼요. 이런 파트의 경기도 있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2대2 팀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스피드전에 이어서 아이템전 매치, 팀장과 매니저의 2대2 매치가 되겠는데요. 먼저 김시현 선수인데 이 경기도 사실 예상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네요.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경기에서는 우선은 팀장전을 했을 때 다 졌거든요. 양 팀의 또 팀들이. 네. 그리고 이제 주차가 쌓이다 보니까 팀장과 매니저가 2세트 1라운드에서 승리하면 팀이 패배한다 뭐 이런 이런 징크스를 만들어내시지 않았습니까? 다 비겁한 변명이에요. 맞아요. 이겨야죠. 무조건 이겨야죠. 선수들이 말해요. 이번에 4포인트를 따는 게 아니고 단 3포인트 만에 끝나기 때문에 1포인트 너무 크다. 그럼요. 네. 그리고 레이싱 지난 얼마 전에 경기에서 승리를 좀 따낸 김준근 팀장이기 때문에 오늘 또 배우자분도 현장에서 응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운을 받아서 승리를 따낼 수 있을지. 자, 하지만 부스터벅스는 기세적인 측면이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가장 강한 팀 중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화면에서도 확인을 하셨다시피 우리 이호영 매니저 보이즈라고 적힌
티셔츠를 범수로 바꾸는 굉장한 스타일링을 보여주셨어요. 이게 센스인데 네. 주행에서도 센스가 나와야겠죠. 사실 그런데 경기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센스가 안 나왔다는 게 아쉽긴 해요. 오늘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 자, 하지만 김범훈 팀장 같은 경우는 항상 여유도 있고 팀의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데 성공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에 분명히 가능성을 보여줬습니다. 가능성도 보여줬고 김범훈 팀장 같은 경우는 이번에 굉장히 자신이 좀 잘하면서 선수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라는 말을 또 했었거든요. 그만큼 연습을 하고 왔을지는 경기에서 봐야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2대2 경기 보스범스 그리고 아트라스 PX의 팀장과 매니저가 준비를 마쳤습니다. 바로 두 번째 세트 첫 번째 트랙 박수와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일단 시작 자체보다는 두 번째 랩에서의 위치가 중요한데 경기 양상이 갈릴 수 있죠. 초반에 그 1, 2위가 차이가 많이 나면은 그대로 그 스피드전이 될 수 있습니다. 주행 능력에 따라서 1분 이내에 결판이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예 시야에서 사라져버리는 경우가 생기니까요. 아트라스 PX의 김중근 팀장 같은 경우는 일부러 조성재 선수에게 특훈까지 받고 왔다고 그래요. 지난 경기에서 못한 게 너무 한스러워서 오늘 특훈 받고 중간에 지금 물폭탄 걸려서 빠진 건가요? 네. 아 타이밍. 일단은 아이템에 대한 이해도가 좀 굉장히 높은데 이효영 선수가 2위입니다. 그리고 지금 유턴을 돌 때 보면은 드리프트도 좀 깔끔한. 같이 갔어요 이효영 선수. 네. 같이 간 건 좋았었는데 이렇게 되면은 김범훈 팀장을 멀리 보내줬죠. 일단 물파리 한번 걸어줬고 뒤쪽에서 천사로 방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공격을 허용을 했기 때문에 아직 모릅니다. 천사를 좀 타이밍 애매하게 늦게 썼어요. 근데 굉장히 붙어가네요 이번 경기는. 자, 지금 자석의 물팔이면 그냥 따라가는 게 나을 수도 있겠는데 가만히 아이템 먹지도 말고 어차피 두 명이서 쉴드라든지 천사 이런 플레이들이 제대로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라면 자석 들고 따라가는 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거리를 좀 많이 만듭니다. 김범훈 팀장이 좀 멀리 가죠? 쉴드밖에 없고 이러면은 지금 아 이거 팀플레이 같았거든요 물이. 자 묶인 상황에서 이제 김범훈 팀 어우 많이 벌어졌죠. 야 이러면 보스범스의 승리가 굉장히 유력해졌습니다. 다 바꿔야죠. 지금 물팔이 막 던져주고 아이템 체인저 사용하면서 최대한 공격 아이템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네 뒤에서 아직 돌거리가 이거 너무 먼데요. 안 나오죠. 안 나와요. 없어요. 범스 예? 진짜 준비 많이 했습니다. 그래도 근데 실드가 있네요. 실드 있고 달리죠. 그대로 편안하게 김범훈 선수가 들어옵니다. 굉장히 압도적인 경기가 나왔고요. 오히려 자석을 이용해서 역전을 하지 않더라도 거리를 벌려내지 않는 플레이가 필요했는데 중간에 그런 아이템 사용의 센스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김범훈 팀장이 지난 경기 때 지면서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연습 많이 하고 티가 났습니다. 드리프트 사용할 때. 네. 포옹하고 나서 엄지손가락을 지켜서는 건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느끼는 듯한 느낌이었네요. 네. 많은 남성 팬들의 그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즐길 수 있을 때 즐기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자 완벽한 승리를 좀 따냈고 약간은 그 씁쓸한 표정의 김종근 팀장이 되겠습니다만 워낙 뭐 첫 번째 분위기 자체가 너무 뭐 나쁘지 않았었기 때문에 PX요. 승부에서는 졌지만 승리는 가져갔던 개인의 승부에서는 졌지만 그렇습니다. 자 오늘 또 경기를 위해서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함께 해주고 계신 상황이 되겠는데 자 이런 그 응원의 기세를 받아서 이어지는 2세트 두 번째 트랙은 또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해 왔을지 지금까지는 뭐 주고받는 상황들 계속해서 만들어졌는데 이번에는 어떨지 또 기대가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부스터범스 선수들은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1포인트 지금 가져갔고 우선 여기서 잡아내면서 이동희 선수 같은 경우도 지난 에이스 결정전에서 이겼던 경험이 있거든요. 무조건 아이템 따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데 역시나 그 중심에는 신현준 선수가 있겠고요. 자 김대진 선수 역시 스피드전에서 1등을 하는 그런 장면들은 못 만들었습니다. 네. 많은 일단은 아이템전에서의 역할들을 확실히 보여줘야겠죠. 네, 양 팀이 다른 것은 김대진 선수는 파라오 HT를 타고 신현준 선수는 타이탄 탱크를 타게 되거든요. 한 선수는 앞에서 달려나가야 하고 한 선수는 뒤에서 서포트를 해야 된다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방금 전 부분은 거의 뭐 취업풀 공장 같은데요. 몇 개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취업풀을 쏟아내고 계신 상황이 되겠는데 자 보스범스 아트라스 BX 그 기세를 받아서 아트라스 BX가 이 두 번째 트랙을 얻어낼 수 있을지. 네, 이효영 매니저는 참 오랫동안 눈을 안 깜빡거리시네요. 네, 깜짝 놀랐습니다. 아까 이효영 매니저 보고 우리 이효영 매니저라 그러고 막 자신의 마음을 막 듬뿍 담고 있어요. 이래도 되나요? 굉장히 사심인데요 이건. 네, 본인은 아닌 것처럼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도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진 선수가 좀 닮았다고 라는 건가요? 뭔가요? 하마인가요?
다음에는 저 가로치고 어떤 지금 이름인지 어떤 동물의 이름인지도 물범 비슷하게 생겼는데 물범 비슷하게 물범보다 좀 낮게 생겼는데 저희가 다음에 꼭 알아보도록 네. 하죠. 네, 갑자기 중간에 퀴즈를 내주니까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닮았다는 걸로 이제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닮았다. 진짜 닮았네요. 눈, 코, 입은. 자, 두 번째 세트 4대4 이제 아이템전 경기로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상황에서 선수들의 준비가 이제 끝이 났고요. 이제 첫 번째 이어서 두 번째 트랙은 광산 뽀글뽀글 용암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박수와 함께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직선 구간이 많은 대신에 가드레일이 있는 구간이 적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는 CJ 레이싱에게 아이템전을 졌었고 부스터 범스는 인제 레이싱에게 아이템전을 이겼던 기록이 있습니다. 이동민 선수가 굉장히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네요 지금. 초반 자체는 일단은 레드의 움직임 좋습니다. 아트라스 BX가 1, 2, 3위를 다 얻어냈고요. 네. 그리고 중간중간에 천사를 이용해서 자폭 다시 한번 이거는 완전 그냥 이거는 조성재 이렇게 나가버리겠다. 앞에 다 보내주죠 이러면. 아 조성재 역할이 이번에도 컸는데요. 네, 의도적으로 속도를 그렇죠. 약간 죽이면서 예, 자폭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건 조성재 선수가 굉장히 노련하게 스피드전에서 자신이 굉장히 에이스 역할까지 못했던 것을 아쉬운 듯한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창규가 위쪽으로 좀 올라왔는데 박현수가 한번 묶어줬고 신현준과 자, 권순민이 뒤로 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김대진 선수가 시야에 지금 들어오지 않는데 돌았을 때 시야에 들어오냐가 문제거든요. 이 지역 자, 네. 이거는 또 거리 차이 좁혀질 거고. 오! 홍중요격. 거리가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자, 하지만 박현수가 2위에서 이제 신현준에게 약간은 시야를 방해하는 역할. 신현준 선수가 지난 경기에서도 아이템전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줬었거든요. 자, 자석으로 이동민이 복귀. 옆으로 예. 사이드 잘 탔어요. 네, 역시 기본 중에 기본이죠. 그렇죠. 예, 사이드 주행. 특히나 아이템전으로 올라온 김대진 선수이기 때문에 그 구간은 잘 갔는데 또 맞았어요. 자, 하지만 김대진은 뒤쪽으로 좀 쳐지면서 여기서 자, 빈트 조금 물 맞았고 이제 마지막 랩이거든요. 마지막 랩. 자, 자석과 실드의 숫자 보세요. 이제 자석에 의해서 한가름 날 가능성 굉장히 이동훈 높습니다. 자석 있고요. 김대진도 조성재 있어요. 있죠. 조성재 자석 있고. 자석이 여기서 자석을 땡겨. 여기서 땡겨서 아이고. 조성재 들어왔어요. 조성재 이거 재밌게 들어오네요. 기가 막힌 물폭탄 타이밍. 그리고 조성재 선수가 자석을 사용했는데 천사를 이용하면서 지나쳤어요. 감속이 됐지만 정말 한 3mm 차이로 들어왔어요. 이게 자석을 땡겼는데 그 선수들이 오히려 물을 맞으면서 조성재 선수가 가질 못했거든요. 근데 억지로 어떻게든 간 거예요 지금. 반성으로 갖고 그래서 치어풀도 바뀌었어요. 이름을 바꿨어요. 네. 이게 조성재예요. 조성재 선수의 엄지발가락 끝에 한마디가 결승선에 걸쳤습니다. 네. 미친 치어풀 컨트롤. 저분은 뭐 드려야겠네 좀 이따가. 이거 정말 마지막에 조성재 선수가 억지로 가지 않았으면 이거 졌거든요. 네. 자, 역시 부서범스와 아트라스 BX 치고받는 경기 흥미롭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세 번째 트랙 만나보겠습니다. 동화 카드 왕국의 미로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죠. 출발했습니다. 정말 8강 내내 단 한 경기도 빠지지 않고 이런 경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선수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은 좀 이게 힘들게 중국이네요. 중국. 그렇죠. 네. 그 지금 보여주는 게 많은 또 팬분들이 치어풀까지 그렇게 많이 만들고 오시는 거 보면은 선수들이 그만큼 재밌는 경기를 해주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잘하는 선수들은 잘하는 대로 재미가 있고요. 장진영 선수나 조정재 선수처럼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 경기 또 지저분한 매력이 있어요. 이상하게 조성재 선수만 나오면 경기가 이상하게 지저분해요. 그게 매력이거든요. 약간 네. 더티 섹시의 매력이 있죠. 유영혁 선수 굉장히 깔끔하게 이기거든요. 그것이 이게 팀의 컬러인데. 야, 물거리 잘 됐고요 이번에. 정현호가 이번에 좀 높게 떴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썼고 신현준이 2위 그리고 권순민이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한번 막혔고 정현호가 위로 올라갑니다. 뜨진 않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멀리 가는데 이거 좀 뭔데요 이러면? 권순민 선수가 타겟이 잡히느냐를 봐야겠네요. 권순민 어디 있나요? 권순민 일단 시야에 안 들어오는데. 오, 이거 물거리도 애매하게 좀 애매하게 약간 죽을 것 같고요. 못 쫓아갑니다. 땅이 날라오면서 떴고요. 이거 못 쫓아갑니다. 조성재가 여기까지는 올라오긴 했는데 너무 멉니다. 지금 조성재가 방해하죠. 이거 주행 방해요. 자석 땡기면서 주행 완전 방해한 거고요. 이거 완전히 벌어졌는데요.
못 가나요? 일단은 천사로 버텼고 앞쪽에 뭐가 권수민. 보여야 공격을 하죠. 일미 아니면 물팔인데 그럴 그 상황이 안 나옵니다. 놓칩니다. 이러면 그렇죠. 권수민 그대로 들어옵니다. 야 밑에 축구 권순민 스피드전에서만 두각 보이는 게 아니고 아이템전에서도 보여주는데요. 부스터범스 또다시 내주고 받는 형식. 참 이 두 팀은 왜 여기서 붙었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치열하게 싸우네요. 사실 이 두 팀이 붙었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없는 경기가 나온 게 아닌가. 사실 이번 경기만 깔끔하게 갔어요. 또 어떻게 보면 8강전 경기 중에서 가장 또 명경기를 네. 양 팀이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조성재가 선전을 이동민은 본인의 깔끔한 라인을 버리면서까지 막아내는 데 성공했고요. 그렇습니다. 조성재 선수도 이번만큼은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선수들의 아이템 그 사용하는 능력 자체가 이제 파이널 랩에 집중이 되지 않고 1랩과 2랩에서도 충분히 발휘가 되고 있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경기들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트랙입니다. 첫 번째는 아틀라스 BX의 내준 상황에서 부스터범스가 여기서 마무리 지을 수 있을지. 아이스 신나는 아웃풋 파이프 지금부터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이런 성향을 가진 선수들이 달렸을 때 가장 이름 그대로 신나는 트랙이죠. 이 트랙은. 자 워낙 뭔가를 좀 점프해야 되는 것도 많고 네. 그때 타이밍을 노리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죠. 여기. 아 무난하게 가네요. 튀겼어요 하면. 무난하게 가는 줄 무난하지 알았어요. 못했어요 신현준. 이게 선수들이 재밌는 게 픽을 한 본인 팀이 픽을 한 트랙은 가져가지 못하고 상대 팀이 오히려 부산 트랙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번 트랙은 아틀라스 EX가 선택한 트랙입니다. 네. 자 이번에는 좀 따내줘야지 다섯 번째 트랙까지 가는데 네. 일단 현재 그림은 지금 부스터범스가 분위기를 좀 좋게 끌고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점프 구간까지 갈 텐데요. 조성재 움직임이 끊겼고 하지만 조성재 던집니다. 여기서 이동민 천사 자리 잘 왔죠. 뒤쪽에서 일단 붙고 권순민 이거 걸렸죠. 다행이네요. 그리고 떨어지지 않고 바로 앞으로 갈 수 있어서 다행이었고. 야 거리가 이거 차이를 많이 만듭니다. 이거 또 애결 가나요? 이동민 그대로 들어가면 이거 그냥 애결이죠. 박창규 그래도 일단 한 랩은 남아있어요. 그렇죠. 예, 두 번째 랩이기 때문에 일단 한 랩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아직은 몰라요. 지켜봐야 되는데 워낙 네. 포지션 자체가 박창규와 권수민 선수가 이동민 선수를 충분히 서포트해줄 수 있는 지금 포지션이거든요. 박찬규를 일단 따라오긴 했습니다만 물파리로 일단 공격 성공. 그러면 물파리를 하나 더 흡수를 해서 때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뒤 있나요? 일단 김대진이 해야 되는데 보입니까? 김대진 자폭 일단 그리고 김대진 보이나요? 어떻게든 물파리 앞에 쉴드 있죠. 쉴드 또 하나 있고 그렇죠. 바꾸는 게 없어요, 나요. 없어요, 없어요. 바꾸는 게 나요. 자 그럼 없습니다. 못 갑니다. 이동민 다 썼어요. 없어요. 이제 없어요. 해제도 가지고 있고 뒤로 쉴드도 가는데요. 가지고 있고. 들어옵니다. 해결이네요. 참 정말 어느 한 경기 쉬운 경기가 없고 어느 한 선수 만만한 선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번 플리그에서 애결을 안 갔던 경기가 어떤 경기가 있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애결이 계속 가고 있어요. 네, 부스터범스 지면은 집에 안 들어간다고 외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 제가 집에는 꼭 연락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다고. 네. 자 부스터범스 결국 두 번째 세트 네 번째 트랙만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역시 1세트의 그 아쉬움을 완전히 깔끔하게 씻어줬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부스터범스에서 어떤 선수가 애결이 나올지. 근데 지금 양 팀 다 에이스 결정전에 나올 만한 선수들은 지금 티가 나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좀 다르게도 사실 첫 번째 경기 좀 흘러갔기 때문에 약간은 지켜볼 것도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에이스 결정전은 원래 스피드전 실력을 겨루는 자리인데 지금 바로 이 경기의 에이스 결정전은 누가 더 맵집이 센지를 겨루는 자리가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스크럼을 짰을 때 이동민 선수에게 응원을 좀 실어주는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선택이기도 한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죠. 양팀 모두 지난 경기에서 에이스 결정전에서 다 승리를 했던 팀이고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로서도 큰 부담 없이 이겼던 기억만 떠올린다면은 충분히 평소 그렇죠. 네. 헌터 장전해야죠. 헌터. 분명히 지금 나올 건 헌터밖에 없고 헌터잖아요. 사냥해야 되거든요. 네. 지금. 자 이동민에 맞서서 오늘 사실 조성재는 지난번에도 이랬습니다. 별로 안 좋은 장면 만들다가 마지막에 주인공이 되는 그림. 마지막에 딱 한 번 그 구간 노리면서 유영혁 선수를 사냥했었거든요. 이 선수 오늘도 이동민 선수를 잡을 수 있는 뭔가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는 선수죠. 그렇습니다. 예, 유영혁 잡았고 오늘 이동민 선수까지 잡으면 에이스 결정전 최강자는 조성재가 됩니다. 굉장한 지금 보면 거죠. 각 조의 최강자들이 있죠. 앞조에는 이재윤 선수 있고요. 자 유일하게 에이스 결정전 2승을 찍을 만한 그런 기회를 맞이하고 있는 상황. 과연 승부는 어떻게 될지 이동민과 조성재 준비가 끝이 났습니다. 에이스 결정전 포레
레이스 대관령을 지금부터 박수와 함께 달려보겠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자, 조성재. 일단 벌써부터 이동민의 라인을 좀 망가뜨리면서 달려나갑니다. 네, 워낙에 넓게 돌면서 부스터 게이지를 모아야 되는 트랙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초반에 워낙 길이 넓기 때문에 선수들이 커팅하면서 부스를 모아가거든요. 이동민 초반부터 막 달려들 준비하죠. 이동민 선수도 사실은 오늘 아이템전에서는 굉장히 거친 그런 주행들이 좀 있었습니다. 네, 네, 이거 지나치게 거친데요. 트랙이 워낙 다운힐 느낌이 나는 트랙이기 때문에 선수들이 속도가 평소보다 빠르거든요. 다른 트랙보다. 네. 컨트롤하기 어렵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바디 성능을 감안을 했을 때 충분히 쫓아갈 수가 있는 거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상대편의 네임택이 보이면은 충분히 갈 수는 있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좁힌 이후의 문제가 사실 조성재가 뒤에서 올라오는 선수를 쉽게 내주진 않는데 이게 선수들이 이게 어떻게 보면 조성재와 이동민 선수가 서로 성향이 반대예요. 이동민 선수가 더 깔끔하게 가고 조성재 선수가 뒤에서 뭔가 사냥할 듯한 느낌으로 주행을 하고 클린도 더티. 그렇죠. 이번에 클린. 이번에 더티가 뒤에 있습니다. 이게 이 두 선수의 각자의 스타일이거든요. 이번에 더티. 자, 오히려 뒤에 살짝 붙어서 쫓아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몸싸움 하기에는. 이게 길이 좁지가 않아서 선수들이 라인을 열어주면 크게 열어주거든요. 여기까진 그래요. 하지만 이제부터 동굴 안에 들어가면 달라지거든요. 좋습니다. 여기서 좁은 지역 조성재가 달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민 바로 뒤쪽. 이동민이 뒤쪽에 약간 밀렸거든요. 조성재가 오히려 여기서 힘을 내면 뒤. 설마. 여기서 조성재 이동민 마지막에 이동민 그냥 걸어 들어가면 되는데 그걸 왜 못 들어갔습니까? 이거 유영현 무너졌고요. 김승래 무너졌고요. 장진영 무너졌고 오늘 마지막으로 조성재까지 올길 전멸이에요. 이거 올드 선수들이 정말 신인급 선수들에게 맥을 못 주고 있고 특히나 조성재 선수에게 너무나 아쉬운 건 앞에 가는 속도기 때문에 평소에 타임어택에서 하는 느낌으로만 하면 되거든요. 아니 그 99%의 레이스를 완벽하게 실수 없이 잘 막아놓고 왜 가다가 혼자 막판에 긁습니까? 조성재도 표정이 완전히 뭔가 긁힌 표정입니다. 다 와서 이제 너무나도 안심을 했습니다. 특히나 그렇죠. 이 트랙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그 구간에서 사고가 많이 났었는데 그것들을 모를 리가 없는 조성재가 그런 실수를 물론 했습니다. 그거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구간이긴 하지만 그건 다른 선수들과 몸싸움이 일어날 때거든요. 근데 조성재 선수에게 이건 너무 아쉬운 그런 장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반면에 이동민은 그 특유의 깔끔한 라인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경기 또다시 멋지게 잡아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역시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우월한 주행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 안전 제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동민 보여준 선수도 이동민 선수예요. 잘한 거죠. 뒤따라가는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재 선수가 실수하는 그 틈을 타서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볼서범씨. 자, 결국은 거의 뭐 승부가 순간 그 슬라이스로 났습니다. 경기를 잡아내면서 조성재 좀 아쉽게 패배하는 그런 장면이 있었습니다. 일단 관중에서 도발이 나왔는데 자, 이 장면은 어떨지. 자, 이제 승자를 만나보겠습니다. 박수와 함께 부스터범스를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승리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지난번 경기부터 분위기가 계속 좋은데요? 네, 오늘 저희 팀이 뭐 조금 어렵게 해가지고 이기긴 했는데 저희 팀 승리의 원인은 그 말씀하신 대로 일단 팀워크가 정말 좋기 때문에 아마 이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사실상 처음에 부스터범스를 시즌 전에 평가를 했었을 때는 눈에 띌 만한 에이스가 상대적으로 좀 적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렇게 팀워크를 단단하게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뭐 계기가 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은 선수들이 신현준 선수가 지금 저희 팀 주장이에요. 네. 이 주장으로 지금 맡고 있는 친구가 그 선수들 다 다독거리면서 그 뭐 지금 경기 플레이를 하면서 말들을 좀 많이 하거든요, 선수들이. 그런 부분이 아마도 저희가 빨리 갈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분위기를 또 만들어주는데 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신현준 주장님 바로 이어서 한번 만나볼까요? 신현준 주장 같은 경우는 초반에는 굉장히 얌전해 보였었는데 점점 김범훈 팀장이 물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외견도 좀 비싼 쪽으로 가고 있고. 지난 시즌에서 굉장히 조용했었거든요. 완전 이런 느낌이 아니었어요. 지금 이렇게 집에 가면 부모님도 못 알아볼 것 같은데 오늘은 유일하게 혼자 선글라스도 끼고 있어요. 네. 이게 뭐 이유가 있나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스피드전에서는 진짜 도움을 주지 못해가지고 이제 아이템전 들어가면은 제가 이제 말로는 주장인데 이제 스피드전
못해가지고 아이템전에서라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부스 안에서 말 많이 하면서 하는데 여기 팀원 동생들이 잘 이렇게 이끌어주고 따라와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네. 신현준 선수가 지금까지 방송 경기 등장을 이렇게까지 길게 얘기한 거 처음 들어봤어요. 일단 통역을 해드리자면 아이템전에서라도 최선의 역할을 다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팀원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통역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스피드전보다 오히려 아이템전이 굉장히 세 보여요. 근데 이 5명의 남자들이요 되게 오형제 같아요. 이제 완전히 하나의 가족 같습니다. 네, 거기에 이제 홍일점으로 끼어있는 이호영 매니저 같은 경우도 오늘 2대2 팀전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연습을 진짜 많이 한 것 같은데요. 뭐 누구한테 도움 좀 많이 받았나요? 이제 동생들이 많이 챙겨줬어요. 그래갖고 잘 못하니까 좀 어디서 이렇게 뭘 써야 된다 이런 지적도 많이 해주고 집에서 이번에는 한 3일 밤새고 연습한 것 같아요. 그런 게 보람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랬는지 그 유영 매니저가 오늘 달렸을 때는 지난주 장면하고 지난번 경기하고 오늘 경기 보시면 뒤에 선수들이 지켜보는 표정이 달랐거든요. 오늘 굉장히 좀 안심하는 그런 표정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 다음 경기에서 좋은 장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은 만나볼 선수가 사실 이쪽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다 얘기를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만나보죠. 한번 만나볼까요? 네, 박찬규 선수에게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네. 그동안 진짜로 입만 살은 줄 알았어요. 표정만 살아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 실력 보여주셨습니다. 왜 이렇게 늦게 발동에 걸렸습니까? 제가 많은 고난과 시련과 고통 속에서 연습을 했죠. 얼굴이 굉장히 인상 깊어요 이 선수. 네. 그래서 이번 스피드전 좀 잘하게 된 것 같아요. 이번 장면. 그러니까 본인이 사실 1위를 달성했을 때 거의 뭐 우승하는 그런 듯한 세레머니를 한번 보여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앞으로는 그런 장면 계속 기대해도 좋을 것 같죠? 네. 네, 앞으로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이동민 선수 한번 만나봐야죠. 이동민 선수가 오늘은 뭐 승리의 주역 에이스 결정전에서 좋은 장면 만들었는데 근데 사실은 지난번 경기만큼은 스피드전에서 큰 활약이 좀 덜 나왔었어요. 오늘 좀 약간 라인도 흔들어진 것 같기도 하고 어땠나요 오늘? 첫 번째 경기를 따서 순조롭게 경기가 진행될 줄 알았는데 그 다음 판에 약간 떨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손이 좀 떨어갖고 막 드리블 안 할 구간에서도 하고 이러면서 실수가 나와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조성재 선수가 중간에서 라인을 마구 흔들어 놨던 것이 팀원들과 자신에게 영향을 미쳤었나요? 아니요, 절대 안 미쳤어요. 단호박이네요. 아까 미친 플레이 조성재라는 플랜카드도 있었는데 네. 전혀 안 미쳤대요. 표정 자체도. 네. 그럼 이제 끝으로 한번 만나볼 선수 우리 민트 초코 만나봐야죠. 권순민. 민트 초코에. 네. 이렇게 점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보이시죠 화면? 민트 초코. 네. 이거 본인이 그 고용했다라는 얘기도 있을 정도로 좀 많은 팬들이 좀 사랑을 주고 계신데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땡큐. 굿잡! 이렇게 하면 여기서 인터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그 좋은 모습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부스터범스의 선수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부스터범스 인터뷰하고 나면 굉장히 유쾌해져요 기분이.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가 팀에게도 그 승리를 선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경기 정말 재밌었어요. 뭔가 수준 높은 경기를 봤다는 느낌보다는 정말 이렇게 싸워도 되는 싶을 정도의 진흙탕 싸움을 본 느낌입니다. 사실 부스터범스가 더 높은 곳에서 결승 올라가고 우승하려면 사실 스피드 팀전은 조금 더 보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을 선수들에게는 좀 해주고 싶네요. 네. 자, 이어서 오늘의 경기 결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경기 결과 한번 살펴드리죠. 자, CJ 레이싱과 부스터범스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부스터범스가 그룹 A에서 이제 2승을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CJ 레이싱은 시드머니 300만 원이 됐고 다행히 2패로 가지 않으면서 CJ 레이싱 희망이 생겼고 부스터범스는 시드머니 500만 원 가져오게 됐죠. 부스터범스는 사실상 이제 상위 라운드 진출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CJ 레이싱은 조금 어렵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더 각 조별 상황들의 윤곽이 잘 그려질 만한 경기가 다음 주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A 그룹으로 돌아오는데 지금 1승 1패의 CJ 레이싱과 부스터범스 그리고 2패 인제 레이싱과 아트라스 BX인데 이러면 1승 2패가 다 맞물릴 수도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레이싱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아트라스 BX를 잡아내기 위한 연습과 전략만 준비해 온다면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겠네요. 그런데 아트라스 BX가 승리를 따내고 CJ가 또 승리를 따낸다면 2승 1패 또 맞물리는 뭐 이런 그림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볼 것들이 아주 많아요. 한 팀이 3승으로 올라서거나 한 팀이 3패로 떨어지게 된다면 또 걸릴 가능성도 생기고요. 역시 4개의 팀 풀리그는 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끝까지 안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배틀 로얄 펼쳐지는 많은 경기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